눈앞에 이 기억을 잃은 남자는 얼라오지 않다. 지금 이너게임에서 무산을 짓고 있다. 2년 전 갑자기 기억을 잃었다. 치료 불가능한 부지경 판정을 받았다. 이제 한 달만 남았다. 곧 저승인이다. 기적이 일어나게 간절히 달았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했다. 곧 이런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게임만이 유일한 우연히도 새로 만든 캐릭터가 자기랑 똑같았다. 둘 다 불치병 특성이 있었다. 마우스를 클릭해 게임을 시작하는 순간 의자와 책상이 심하게 흔들렸다. 시야가 점점 흐려졌다. 캐릭터 생성 완료. 이름이 강대로 변경되고 정보가 동기화됐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눈앞의 모든 게 낯이 익었다. 직감적으로 상황을 파악했다. 게임 속 최악의 한량 나스가 든 것이다. 나스는 나이니보 가문 5형 대종 막내다. 이 가문은 이너게임 속 3배 후강 가문 중 하나다. 게임 최대 범죄 조직 루너틱과 깊은 연관이 있다. 가문은 검술 턴제들로 가득하다. 나스만 유일한 낙오자였다. 게임 속 나스는 불평불만이 많았다. 결국 금기의 악마와 계약을 맺어 이너 최대의 재앙이 됐다. 아직도 의심스럽다. 혹시 꿈은 아닐까? 시스템에서 기본 정보가 전송됐다. 현실에서 며칠 못 사는 몸인데 캐릭터 하나 만들었다가 이 꼴이 됐다. 후회하는 순간 또 메시지가 왔다. 발신자가 진짜 이름을 알고 있다. 루켄. 행방불명된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다. 메시지가 이어진다. 나스에게 인사를 건넨다. 지난 2년 고생했다고. 다시 돌아올 자격이 있다고. 그 사람이 말하기에 지금은 할 일이 많아서 아직 그에게 말할 수 없대. 하지만 그는 에일레인 학원에 입학해서 거기서 자기 세력을 키워야 한대. 그리고 최대한 본편 스토리를 따라가고 마지막으로 한 말이 남기더라. 모든 진실은 그곳에 있다고. 그러고는 접속을 들었어. 노스는 머리가 아팠지만 알고 있는 정보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어. 게임이 정말 현실이라면 그는 이전 기억을 되찾는 걸 포기할 수 없었어. 본편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그는 잃어버린 기억도 찾아야 했어. 이 게임과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살아남기 위해 그는 이 세계 최악의 아적이 될 각오였어. 오늘은 1812년 2월 4일. 입학까지 1년 남았어. 자, 공략 시작이야. 그런데 막 문을 여는 순간 부정 특성이 발동해서 그의 손목이 삐었어. 재수 없는 그는 손목을 감싸쥐고 복도에서 하녀로 나와 부딪혔어. 이 공은 진짜 유리로 만든 것과 다를 게 없어. 유리보다도 더 약해. 눈앞에 로나는 겁에 지어 바로 무릎 꿇고 빌었어. 불쌍한 착하는 모습이었지. 하지만 게임에서 그녀는 이 심신한 얼굴로 뒤에서 노스 욕을 엄청 했어. 노스는 웃으면서 쪼그려 앉아 자기가 용서해줄 수 있다고 했어. 하지만 그녀가 또 그러면 주변이 도용해졌어.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노스를 쳐다봤어. 노스는 일어섰어. 그는 깜빡이 될 뻔했어. 자기가 만만히 하는걸. 그는 웃으면서 로나를 지목했어. 자기랑 같이 연못장에 가자고. 파는 내내 로나는 그 안한 마음을 안고 계속 노스를 힐끔힐끔 쳐다봤어. 하지만 노스는 완전히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어. 살아남으려면 그는 빨리 지금 상황에 적응해야 했어. 이 게임을 수없이 해본 그는 악마와 신이 대립하는 이 게임을 아주 잘 알았어. 특징은 슈바는 특성 조합으로 다양한 캐릭터를 키울 수 있다는 거야. 보통 캐릭터에게 빚이나 범죄 같은 하급 특성을 여러 개 줄 수 있고 원칙적으로 천재 특성은 하나만 줄 수 있어. 그런데 천재 특성인 버그가 있어. 한 개까지 부여하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하는 시스템론이야. 이 버그를 이용해서 노스는 자기에게 검술과 격투 천재, 마약 감지 천재까지 2개 천재 특성을 줬어. 게다가 그는 자기에게 유용한 특성을 많이 더 줬어. 토찰력으로 다른 플레이어 상태를 볼 수 있고 연기 퀴즈에 강철 의지도 있어. 이 특성들 다 좋아 보이지? 하지만 전투 몸으로 바쁜 거야. 지금 그는 완전히 걸어다니는 병원이야. 수족 맹증 때문에 화염 스킬 없이는 빙하에 못 들어가. 허약 체질 때문에 매 챕터마다 최소 한 번은 쓰러져. 핵심은 세어 저지야. 그의 성장 속도가 절반으로 느려지는 것도 모자라. 적의 디버프 효과까지 2배가 돼. 어떻게 해야 하지? 하나씩 해결하자. 먼저 세어 저주부터 없애는 거야. 연모장에 와서 검을 10번도 채 휘두르지 못한 노주는 한 가지 결론을 내었다. 취약 저주는 정말 괴롭다. 하지만 가문은 검술 외에도 노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다. 돈 같은 거 말이다. 이런 명군가는 돈이 넘쳐나서 포기한 한량 아들에게도 거액을 아낌없이 준다. 노주의 아버지 티오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처음부터 막내 아들은 쓸모없기로 유명했으니까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파악한 후 그는 확신했다. 돈을 펑펑 쓸 거라고. 그는 몰래 로나에게 거금을 들여 물건들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것들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달리기조차 힘들 것 같았다. 그래서 저주와 체력이 둘밖에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노주가 쉬면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아버지를 보좌하는 대집사이자 가문에서 가장 권력 있는 인물 중 하나인 로도이가 찾아왔다. 노주는 마음속으로 불안해졌다. 뭔가 이상한 걸로 직선 연기의 빚을 발동시키고 노주는 집사에게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다. 로도이가 가볍게 고개를 식이며 가주님의 명을 받들어 오늘 저녁 반찬에 반드시 참석하라는 경과를 전했다. 노주는 당황했다. 막 빙의해서 아무것도 정리 못했는데 식사를 해야 한다니. 그래서 그는 못 간다고 말했다. 로도이도 가수님이 왜 갑자기 도련님을 부르는지 이해가 안 됐지만 그래도 노주에게 일러줬다. 수틸레너 가문의 영애가 방문했는데 기사 수업을 받으러 언급했다고. 불참하면 가주님이 무척 화내실 거라고. 이 식사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노주는 한숨을 쉬며 알겠다고 했다. 전가를 떠난 로도이는 가지 않고 갑자기 노주가 좀 이상하다고 말했다. 평소 검을 쉬어하던 그가 오늘은 이상하게 연도장에 왔다고. 이유를 말해줄 수 있냐고. 노주의 기세가 확 올라왔다. 그는 로도이에게 경고했다. 집사 주제에 함부로 주인을 자기가 뭘 하든 무슨 의도가 있든 그와는 상관없다고. 자기 맘이라고. 로도이는 겉으로는 이해를 가지며 잘못을 고치겠다고 했지만 속으론 이 일을 가지님께 보고해야겠다고 생각했어. 먹토일 때는 얼마나 멋있던지 돌아성이 얼마나 초라한지 노주는 속으로 아무 일 없기를 바랐다. 어느새 저녁 반찬 시간이 됐다. 쌍둥이 형제 하쇼와 엘러올리언이 식탁에서 계속 노주를 조롱했다. 노주가 할 말이 없는 사이 아버지 티오가 수틸레너 가문의 탈리어를 데리고 들어왔다. 탈리어를 본 순간 노주는 식은땀을 흘렸다. 탈리어는 게임 속 주인공일 뿐 아니라 악연무주를 사용하고 나중에 그의 심장에 겁을 꽂을 인물이었다. 사람들이 다 오였고 반탄이 시작됐어. 쌍둥이들이 눈빛을 주고받으며 노주를 쉬게 보는 아버지한테 제안했어. 가문의 새 인재로 에일리리온 학원에 들어갈 사람을 정할 때가 됐다고. 에일리리온 학원은 인어에서 가장 중요한 곳 중 하나야. 학생들은 내부의 각종 돌발 사건을 해결하면서 악마랑도 싸워. 그 미스터리한 사람이 노주한테 말했었지. 반드시 학원에 들어가야 한다고. 아버지가 말했어. 각 가문마다 딱 3잔만 베일리리온 학원 입학권을 받는다고. 첫대랑 둘째가 이미 하나씩 썼어. 이제 한 장 나갔지? 아버지는 가문의 선발 방식대로 입학자를 뽑을 거래. 노주가 먼저 입을 열었어. 우리 삼형제가 결투해서 한 명을 뽑자는 거네요. 아버지가 좀 놀랐어. 맞아. 시간은 한 달 뒤로 잡자. 연무장에서 별로서 정하는 거야. 쌍둥이들이 또 노주를 비웃었어. 포기할 거면 지금 말해. 안 그럼 울고불고 난리 날 테니까. 노주가 우아하게 잔을 들었어. 그런 말은 이기고 나서 하세요. 에일리리온 학원에 들어갈 사람은 자기가 때 없으니까. 이 자신만만한 발언이 텔리어의 흥미를 확 끌었고 아버지의 주목도 받았지. 라도위의 보고와 합쳐보니 노주가 정말 많이 바뀌긴 했어. 티오는 궁금해졌어. 대체 뭐가 노주의 마음가짐을 바꾼 걸까? 설마 악마가 씌운 건 아니겠지. 근데 어쨌든 노주의 변화가 티오한텐 흥미로웠고 라도위한테 계속 감시하라고 했어. 다음 날 노주는 또 연무장에 갔어. 이번엔 달리기를 선택했지.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도 노주는 여자 시종들 수다를 돌격하게 다 들었어. 근데 이렇게 오래 뛰었는데도 노주의 체력치는 0.1밖에 안 올랐어. 검술이랑 격도찬지의 특성을 해금하려면 체력치가 내면돼야 해. 근데 최악 저주 때문에 체력치 성장 속도가 반으로 줄어. 불치경 특성도 체력치 성장 속도를 반으로 깎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노주는 4배는 더 노력해야 돼.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불치병 때문에 체력치가 최대 15밖에 안 돼.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은 일단 쇠약 저주부터 없애야지. 로나도 요구대로 필요한 것들을 다 가져왔어. 근데 되게 걱정스러워했지. 이것들이 비싸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독이 있던 거야. 쓰는 법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뻔이지. 근데 때인 고인 무인 그에겐 각 아이템 용도를 너무 잘 알았어. 삼도사 맹독을 삼키자 노주의 체력이 일시적으로 원래의 2.5배가 됐어. 지금 카운트다운 10분. 로너가 급하게 집사를 부르러 가려 했어. 노주가 기아리대. 그리곤 마상의 핵을 꺼내 바로 먹어버렸어. 히든 이벤트가 발동했어. 두 아이템이 반응을 일으켰지. 삼도사 독이 희석했어. 부정 특성 수역 저주가 사라졌어. 숨겨진 이벤트는 이것만이 아니야. 노주는 정령의 샘물을 몸에 부었어. 마상의 핵 섭지 효과가 사라졌어. 정령의 샘물과 마상의 핵이 반응했어. 숨겨진 이벤트가 다시 발동됐어. 노주는 일시적으로 성당의 축복 특성을 받았어. 계획 성공이야. 이 긍정 특성은 체력이 5배보다 약이 전까지 성장 속도를 2배로 올려줘.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았어. 급속 체력 강화 두루마리. 체력 성장 속도가 또 2배 올랐어. 이렇게 한바탕 작업하고 나니 부정 특성의 페널티가 다 상쇄됐어. 앞으로 그는 2배 빠른 속도로 체력을 올릴 수 있어. 효과를 확인할 시간이야. 노주가 다시 훈련장에서 달리기 시작했어. 텔리어는 훈련장 가난간에 길에서 의아해했어. 저렇게 약한 애가
왜 두 오빠랑 결투하겠다고 한 거지? 하녀 에머가 옆에서 탈리아에게 말했어. 담을 깎아드리면 안 돼요. 예예 어긋나요. 탈리아는 불복했어. 난 틀린 말 안 하는 걸 검도 못 들고. 다른 가신들이 껑 가르쳐준다는 호의도 거절했잖아. 그냥 달리기만 하고 있고. 결과는 뻔해. 일반적으로 두들겨 맞고 끝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탈리아는 노주가 자꾸 신경 쓰였어. 그래서 이러다 노주 앞으로 갔어. 노주는 탈리아가 찾아온 게 놀라웠어. 일어나서 차갑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 탈리아는 노주의 냉담함이 자기 미모에 압도된 거라고 생각했어. 자신만만하고 거만하게 말했어.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어? 노주는 바로 거절했어. 관심 없다고 했어. 탈리아한테 좀 떨어져 있으라고 했어. 탈리아는 노주의 태도에 화가 났어. 알아서 해라 하고는 가버렸어. 노주는 통찰력으로 탈리아의 정보를 봤어. 지능이 정말 대단해. 게임에서 평범한 남성 체력은 내야. 탈리아의 체력은 놀랍게도 6이야. 잠재력은 대륙의 세령의 검백과 4명의 현자만큼은 그들 아니지만 그들 다음가는 재능을 가졌어. 게다가 사용하는 주 원소인 화속성 마력은 나중에 배경으로 진화해. 그리고 앙바가 된 자신을 펴버려. 노주는 미래를 알고 있지만 탈리아를 끌어들일 수는 없어. 그러면 스토리가 바뀌거든. 미래에 자기를 죽일 사람과 지내는 건 노주한테도 부담이 큰 일이야. 어느새 한 달이 지났어. 탈리아는 기사 검수를 배우며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만큼 빨리 늘었어. 기사는 사욕에 빠지지 않고 필요할 땐 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존재야. 마음가짐뿐 아니라 건과 형도 갖춰야 해. 벌써 이때가 됐는데 탈리아는 속으로 생각했어. 체력만 키우는 노주는 절대 못 이길 거야. 다음 달 선발전이 시작했어. 산동의 어머니 티오의 대부인 터실러도 현장에 왔어. 엘아이디언 학원 입학권을 건 정식 대련을 시작한다. 가주와 라그이는 연모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라그이는 당연히 앨런이 이길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오타이는 최근 노지의 변화 때문에 마음속에 그에 대한 기대와 환상이 조금 남아있었다. 남매가 정말 천부적인 재능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도 노지의 체력치는 힘겹게 후연해서 겨우 3.8에 도달했다. 검술과 격투술 탄대 특성을 활성화하기까지 고작 0.2가 부족해. 대련 전날 노지는 에머와 함께 후연하고 있었다. 버텨낸 걸 보면 에머의 체력치도 꽤 높을 것 같았다. 통탄력으로 한번 확인해보니 노지는 이를 갈 정도로 보냈다. 에머의 체력이 무려 4.5였다. 정말 억울했다. 하지만 그에게 시간이 없었다. 나이 서물고 내일이면 대연이었다. 다시 대연장으로 앨런은 노지에게 지금 포기하라고 소리쳤다. 테일리어 앞에서 멋지게 보이고 싶었던 것이다. 앨런의 체력은 8이라 일반적인 방법으로 노지가 그를 이길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노지는 속으로 긴장했다. 이 대련에서 지면 모든 게 끝장이었다. 하지만 심판의 신호와 함께 대련은 동시에 시작됐다. 앨런은 노즈를 향해 미친듯이 검을 휘둘렀다. 노즈는 피하고 맞기만 할 수 있었다. 이대로 경기에서 질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시스템이 체력치가 0.1 상승했다고 알렸다. 노즈가 일관적으로 맞는 걸 보며 표절러는 속으로 비웃었다. 마지막 사이는 분명히 내 아들 거야. 티오도 실망했다. 이게 그의 한계인가? 앨런과 헬즈의 재능이 나쁘진 않지만 큰장에 비하면 큰 그릇이 못 된다. 모든 것을 짓밟고 절대 모욕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패도의 흑검. 과연 누가 계승할 것인가? 더 볼 흥미를 잃은 티오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련을 중단시키려 했다. 바로 그때 노지의 체력치가 드디어 4에 도달했다. 검술과 격투의 탄대의 특성이 활성화됐다. 눈앞의 모든 것이 노지의 눈에는 엄청 느리게 보였다. 이것이 바로 천재의 시간이구나. 현장 상황이 급변했다. 노지가 일격에 앨런의 무기를 튕겨냈다. 앨런은 손이 저역 감각이 없었다. 불피한 표정으로 나스를 노려갔다. 스킬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나스는 제한 시간 안에 그들을 모두 처리해야 했다. 나스는 고만하게 말했다. 자신은 계속 봐주고 있었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 재미없다고. 이 대련을 빨리 끝내기 위해 조 형님 함께 덤비세요. 모두가 나스의 이 행동에 놀랐다. 대체 뭐 하는 거야? 언제 다시 앉았는지 모르시오는 마음속으로 만족했다. 막내놈도 지켜볼 가치가 있어 보이는 분. 그러고는 시오가 일어나 선언했다. 나스의 요청을 허락한다. 2대1 대련을 진행하라. 아버지와 모두 앞에서 참피를 당하자 두 형제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 나스에게 소리쳤다. 각오해라. 둘이 함께 돌진했다. 천재의 시간이라는 특수 효과로 나스의 검술 숙련도가 올라갔다. 상대의 검파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스는 더욱 여유롭게 상대했다. 형제 둘뿐 아니라 구경하는 사람들 억울해도 저 가문의 수치가 언제 저렇게 강해진 거야? 라는 의문이 가득했다.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이번엔 그가 먼저 공격했다. 이번 대련의 내기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는 느꼈다. 검을 휘두르는 게 엄청나게 즐겁단 걸. 모두가 긴장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나스는 형제 둘을 바닥에 쓰러뜨렸다. 천재 유효 시간이 끝났다. 나스는 아쉬워했다. 빠르네. 심판이 대연 종료를 선언했다. 나스 승리. 퓨젤러가 일어섰다. 쌍둥이를 걱정스레 불렀다. 나스는 고개 숙여 이를 표했다. 먼저 물러나겠다고 했다. 테일리어는 멀어지는 나스의 뒷모습을 보며 급히 뒤따라갔다. 앞으로 나온 나스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피를 토했다. 치명이 이틀 줄었다. 이게 천재의 시간 스킬의 치명과 약점이다. 시간을 토과하면 반동으로 디버프 효과를 받는다. 치명을 영구적으로 빼앗고 병에 더 쉽게 시달리게 하는 최악의 디버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테일리어가 다가왔다. 걱정하며 물었다. 아까 대련 중에 다쳤어. 나스는 비밀이 들킬까 봐 걱정됐다. 실수해. 하지만 사실 노주가 뭐라 말할 필요도 없었어. 테일리어가 알아서 노주를 감싸줬거든. 지난 한 달 동안 그녀는 버물든 노주를 본 적이 없었어. 그런데도 그는 계속 이겼지. 그건 그가 천재라는 뜻밖에 없었어. 그런데 배련이 끝난 후 혼자 있을 때 약한 모습의 노주를 보게 됐어. 테일리어는 확신했어. 노주는 절대 건달 같은 놈이 아니라고. 그는 그저 이기기 위해 온갖 방법으로 노력했을 뿐이야. 참지 못하고 아가가 부축하려는 텔리어. 노주는 차갑게 그녀를 밀어냈어. 이런 성격은 어떨 수 없지. 지난 2년 동안 집에만 바깥 게임만 했으니 사람 대하기가 힘들 수밖에. 거덜당한 텔리어도 화내지 않았어. 오히려 미안해하며 노주에게 사과했지. 그녀는 노주가 검술에 이렇게 진지할 줄 몰랐던 거야. 전에는 그녀가 노주를 오해했던 거지. 눈앞에 텔리어가 게임 속 친숙한 캐릭터와 겹터졌어. 똑같이 정직하네. 그래서 노주가 말했어. 자기가 피포한 일 비밀로 해달라고. 텔리어는 진지한 표정으로 당연히 절대 말 안 한다고 했어. 한편 티오의 서재에서는 그가 라도웨이에게 이 일을 어떻게 보냐고 물었어. 라도웨이는 자기도 이해가 안 된다고 했어. 노주 도련님이 왜 처음엔 공격을 그냥 하다는지. 하지만 그 나이대에서 가문 옆대 도련님 중 그보다 강한 사람은 없다고. 티오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노주는 분명 재능을 일부러 숨기고 있는 거야. 그래서 티오는 라도웨이에게 노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라고 명령했어. 하지만 노주가 뭘 하든 간섭은 하지 말라고. 주먹을 천천히 쥐어진 티오가 갑자기 한마디 했어. 내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라도웨이, 단의 책임이 무겁네. 밤에 노주는 자기방에 있었어. 시스템 보상을 기다리면서 그는 능력쥐 자유배분권세 당을 받았어. 노주는 지쳤어. 왜 진작 안 줬냐고. 그런데 노주가 결국 피자한 건 능력쥐가 아니라 행운치였어. 노력으로는 절대 올릴 수 없는 거니까. 심정 끝나자 노주는 바로 확인했어. 마침 특단 시스템에서 받은 랜덤 특성 하나와 1회 지정 스킬 뽑기권이 있었거든. 행운치가 최대일 때 중급 이상 특성이 나올 확률은 95%야. 하급 이하는 회색, 중급 이상은 은색, 고급은 금색, 특급은 무지갯빛이야. 제발 잘 나오게. 행운치 버프를 받은 노주는 한 번에 금색 주둥아이를 뽑았어. 패자의 위압간이 스킬이었어. 자기보다 종합 능력치가 낮은 사람의 모든 능력치를 20% 감소시키는 거야. 주정권이 한 장 남았어. 가문에 숨겨진 스토리 중 하나를 얻으려면 그 스킬을 교환하는 게 필수였어. 티오가 곧 집안 형제들을 수집할 거야. 노주는 그때 이 주정권을 써야 해. 그리고 티오의 차남더린, 숨겨진 스토리의 더린까지 노주는 쉴 틈이 전혀 없어. 그런데 다시는 안 볼 줄 알았던 탈리어를 다음 달 아침 일찍 또 마주쳤어. 탈리어가 노주를 붙잡았어. 자기도 그처럼 빨리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나스가 테일리어 옆을 지나쳤어. 넌 몰래 봤을 거야. 내가 한 달 동안 어떻게 훈련했는지. 테일리어는 부끄러워서 부인할 수 없었어. 나스를 쫓아가서 몰래 본 게 아니다라고 부탁했어. 나스는 게임 속을 떠올렸어. 테일리어는 친언니의 인정을 받고 싶어 했지. 그래서 돌아서서 테일리어에게 말했어. 내가 가진 재능과 장점부터 생각해봐. 남들과 비교하지 마. 너도 멋진 부분이 있어. 그 말을 테일리어가 새겨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글은 벌써 새빨개졌어. 테일리어를 벗어난 나스는 가문의 라고간으로 갔어. 대륙에서 상위 3위 안에 드는 명가 사육수였지. 이건 그들이 선택하는 평생을 함께할 나를 고르는 중요한 순간이었어. 게임 속 대륙 전체에서 말은 중요한 동물로 여겨져. 기사나 마법사가를 이후 결정하면 어릴 때 말 한 마리를 골라야 해. 그 말을 평생의 동반자로 삼는 거지. 올디언 학원에서도 승나슈를 가르쳐. 게다가 게임 후반부에는 군대 전투가 많이 나와. 공간 이동 마법은 엄청 비싸서 말이 중요한 이동 수단이 됐지. 대련에서 나스가 이겼어. 그래서 시오가 나스에게 먼저 고르라고 하지만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지. 나스의 모습을 보며 시오의 눈에 다시 기대가 차올랐어. 나스가 놀라운 선택을 보여주길 바라면서 나스는 말들 사이를 하나씩 지나쳤어. 확실히 다들 명하였지. 하지만 그가 찾는 건 이 허약한 나이였어.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했어. 이 녀석으로 할게요. 시오는 미간을 찌푸렸어. 나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했지. 나스가 정말로
취약의 선택을 한 것 같았거든. 하지만 나스는 통찰력으로 이 말을 봤어. 이 말은 고등급이었어. 성장 상황에 따라서는 특급으로 승급할 수도 있었지. 게다가 품종은 흑요석이었어. 수많은 품종 중에서도 가장 귀한 종이지. 지금은 온갖 부정적 픽성에 시달려서 쓸모없어 보이는 거야. 게다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이틀 조금 넘게 남았고, 하지만 후회 안 해요. 이 녀석이 제 선택이에요. 살릴 방법이 있거든요. 시오는 나스가 여인 말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본 거라고 생각했어. 감정에 휘둘리는 운동. 그에 의한 그냥 쓸모없는 것뿐이었지. 실망한 시오는 몰아서서 나가버렸어. 나스는 신경 쓰지 않았어. 이 말의 이름을 가을로 지었지. 이 이름은 게임을 다시 시작할 때마다 항상 쓰는 이름이어서 그에게 의미가 큰 이름이지. 앞으로 하이를 딴들이 보지 못하게. 나스는 카오를 자기 방으로 데려갔어. 자기 침대에 눕혔지. 그리고 문 밖에 몰래 숨어있던 로너를 불러들였어. 카오를 덩정법 돌봐달라고 부탁했지. 처음엔 로너가 내키지 않아 했지만 결국 승낙했어. 사흘째 되는 로너의 울음소리가 하늘을 뒤흔들었어. 카오리 그녀 품에서 죽었거든. 이 때문에 나스까지 미안해졌지. 로너는 타오를 정성껏 돌봐왔으니까. 결말을 이미 아는 나스가 로너를 일으켰어. 카오를 다시 데려올 방법이 있다고 했지. 그가 지정 두루마리를 꺼냈어. 망자에서 사용 마법을 썼지. 바닥에 놓고 마력을 주입하기 시작했어. 로너는 좀 놀랐어. 제국에서는 황실 말고는 나이 안 된 사람은 마법 쓰는 게 금지거든. 나스가 로너에게 소리 내지 말라고 했어. 집중해야 하니까. 마력 제어는커녕 간지 찬제 특성조차 아직 각성 안 했거든. 지금 할 수 있는 건 마력을 폭포처럼 쏟아내는 것뿐. 흑마법이야. 가을을 언데드로 되살릴 수 있지. 언데드는 크게 두 종류야. 하나는 흑마법과 어둠 마력으로 죽었다 살아난 존재. 둘은 언데드지만 자아를 가지고 있어. 부활 후 의식이 더 강해지기도 해. 게다가 주인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지. 제국 수많은 가문 중에 시체를 언데드로 되살릴 수 있는 가문은 딱 하나. 암흑명가 중 하나인 마하베스 가문이야. 라인하이보 가문도 암흑명가지만 기사로 구성된 라인하이보 가문과 달리 마하베스 가문은 언데드를 조종하는 흑마법사 가문이거든. 하지만 스피릿 지정권을 얻은 나스는 이걸로 흑마법을 쓸 수 있어. 흥가력이 퍼지면서 나스 입에서 피가 터져 나왔어. 나스의 마지막 마력이 다 떨어지기 직전 스킬이 드디어 발동했지. 가을이 언데드로 되살아난 거야. 긍정 특성, 강철뼈대, 타고난 군마와 용기 등이 전부 활성화됐어. 2년 안에 성장 속도가 1.5배 상승하지. 겁먹었던 로너는 모든 게 무사한 걸 보고 결국 가을과 나스를 안고 울었어. 자, 이제 나스는 다음 숨겨진 이벤트를 찾아야 해. 하나는 꼭 손에 넣어야 하거든. 그 지병 특성을 완화할 열쇠 말이야. 며칠 뒤 나스가 밤을 틈타 출발했어. 루트는 게임이랑 똑같아. 사방이 길이고 아득하네. 들어갈 수 있어. 미아의 숲은 라인하이보 가문에 출입이 금지된 숲이야. 어둠과 안개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전사나 탐험가라도 길을 잃기 쉬워. 하지만 게임에서 수없이 도전한 요아씨에겐 그는 클리어 비법을 알고 있어서 바로 횃불 연지가 날리는 반대 방향이야. 하지만 행동하기 전에 요아씨는 작은 골칫거리부터 처리해야 했어. 나오라고 한참을 불러도 반응이 없자 요아씨는 칼을 휘둘렀어. 요아씨가 미아의 숲에 오기 전 텔리어는 요아씨의 말 때문에 방 안에서 우울해하고 있었어. 에머는 아가씨께 단청했어. 요아씨 도련님을 더 이상 따라다니지 이러다간 자기도 혼난다고. 밤에 에머가 촛불을 들고 아가씨가 이제 주무셨을 거라 생각했는데 텔리어의 침실에 들어간 그녀는 깜짝 놀랐어. 아가씨가 사라진 거야. 그녀가 찾던 아가씨는 지금 풀숲에서 비틀거리며 나오고 있었어. 요아씨가 왜 여기 있냐고 묻는 순간 갑자기 풀숲에서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 그는 재빨리 텔리어를 뒤로 끌어당겼어. 그들 앞에는 회색 늑대 한 마리가 있었어. 텔리어는 긴장했어. 지금 그녀가 가진 건 방금 하나뿐이었거든. 회색 늑대가 하늘을 향해 웅거지졌어. 요아씨는 그 틈을 노려 돌진했어. 1초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회색 늑대를 깔끔하게 처리했어. 형이 따라온 줄 알았는데 텔리어의 줄은 몰랐어. 요아씨가 다시 왜 여기 있냐고 물었어. 텔리어는 민망하게 핑계를 대며 저녁 산책 중이라고 했어. 텔리어가 제대로 대답 안 하자 요아씨는 그녀를 두고 가야 했어. 하지만 텔리어가 붙잡았어. 텔리어는 황급히 설명했어. 그냥 요아씨의 특별한 수련법이 궁금해서 요아씨를 미행하다 보니 어느새 숲에 들어온 거라고. 다행히 텔리어가 충분히 진심이었고 중요 인물 중 하나이기도 해서 요아씨는 그녀를 자기 뒤에 따라오라고 했어. 하지만 말로는 그냥 가문이 곤란해질까봐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뿐이라고 했어. 텔리어는 미안하다여 고마워했는데 갑자기 눈이 커졌어.
유아시 뒤에 늑대대가 있었어. 노어스는 타일리아에게 횃불을 건넸다. 그리고 자리한테서 좀 떨어지라고 했다. 예상 밖의 변수가 생겼다. 집중해서 대응해야 했다. 다행히 이건 미아의 속스토리의 시작이라. 보스 몬스터는 안 나온다. 하지만 한 등급 낮은 정의 괴물이 나타날 것이다. 아까 그 회생 늑대보다 한 단계 높은 놈이다. 달려드는 회생 늑대들 앞에서 노어스는 팔을 휘두르는데 뒤에는 위험한 상황에선 언제든 불리한 처지에 빠질 수 있으니까. 불을 든 타일리아는 다시 한번 노어스에게 놀랐다. 대단해. 하지만 곧 자괴감에 빠졌다. 자신은 아직 너보다 한참 멀었다. 때 무리의 울부짖음과 함께 정의 회생 늑대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한편 하이밀과 기사들은 초조하게 찾아다니고 있었다. 실종된 타일리어와 노어스의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니 미아의 출입구까지 오게 됐다. 그들은 짐작했다. 두 사람이 미아의 숲으로 들어간 것 같다고. 에머는 덥에 지어 주저앉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이제 어떡하지? 라도웨이는 안타깝게 말했다. 미아의 숲은 강력한 라인 헤야이리오 가문조차도 공략하지 못한 곳이라고. 이건 라인 헤야이리오 가문의 최대 지옥이기도 하다. 남부 최강의 어둠 가문이면서도 영지 안의 숲조차 공략 못한다는 건 무능의 증거나 마찬가지다. 라도웨이도 의아했다. 도련님이 왜 숲에 갔을까? 마슈에게 조종당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게다가 발자국과 가문의 강력한 마력 별개에도 뚫린 흔적이 없다. 이건 곧 노어스 도련님이 입으로 숲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다. 노어스 도련님이 자신의 지혜로 숲에서 올바른 길을 찾아서 무사히 나오길 기다리는 것. 슈반을 선 타일리어도 자신의 단검을 뽑았다. 노어스는 괜히 돌진해서 다치지 말고 체력을 아끼라고 했다. 공격당하면 바로 도망가라고. 그래야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이 늑대들을 처리하는 건 노어스에게 어렵지 않았다. 타일리어도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노어스는 탐대의 시간을 발동했다. 우두머리 정의 회생 늑대는 비웃었다. 몸을 돌려가는 늑대들에게 돌격을 지시했다. 한 차례 공격 후 늑대들이 멈췄다. 하지만 정의 늑대가 한번 울부짖자 늑대들은 반응을 바꿔 다시 공격했다. 노어스는 감당하기 벅찼다. 늑대 한 마리가 그의 뒤로 돌아갔다. 하지만 다행히 테일리어가 제때 나섰다. 나무 위에 있던 테일리어는 단검으로 정확히 목표물을 맞췄다. 노어스가 늑대에게 물릴 뻔한 걸 막았다. 노어스가 도망가도 된다고 했지만 그녀는 절대 그럴 수 없었다. 그리고 그러지 않아. 탈리어가 노지에게 다친 곳은 없냐고 물었을 때 늑대떼가 다시 한번 달려들었다. 이번 스킬 반동은 더 빨리 왔고 하지만 노지에겐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었다. 늑대가 드디어 직접 나섰다. 놈은 노지 주변을 맴돌며 적절한 기회를 노렸다. 정의 회생 늑대가 노지를 향해 보장 달려오거라 생각했는데 중간에 방향을 들어 풀숲 속으로 타고들었다. 노지는 조금 당황했다. 주변은 조용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정의 회생 늑대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바로 그때 정의 회생 늑대가 옆에서 튀어나와 노지의 발을 핥히었다. 그건 다시 풀숲 속으로 사라졌다. 어둠 속에서 노지의 움직임을 날카롭게 노려봤다. 상황은 노지에게 너무 불리했다. 적을 너무 얕봤다는 후회가 밀려왔다. 정의 회생 늑대가 다시 기습해왔다. 노지는 재빨리 검을 휘둘렀다. 그런데 정의 회생 늑대가 갑자기 멈춰서 기다리고 있었다. 노지가 검을 휘두른 뒤 빈틈을 드러내는 순간 정의 회생 늑대가 입을 크게 벌렸다. 흥미롭게도 반동이 바로 그 순간 찾아왔다. 이 모든 게 노지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노지는 저도 모르게 두 눈을 꼭 감았다. 상상했던 느낌은 오지 않았고 대신 정의 회생 늑대의 비명이 들려왔다. 탈리어가 던진 단검이 정의 회생 늑대의 눈을 찔렀다. 기회를 잡은 노지는 있는 힘껏 검을 움켜쥐고 정의 회생 늑대의 몸을 관통했다. 영리하고 교활했던 이 늑대는 자신에게 익숙한 이 땅에 쓰러졌다. 다른 늑대들은 사만이 불리하다는 걸 알아채고 몸을 돌려 달아났다. 탈리어가 나무에서 내려와 노지가 괜찮은지 걱정스레 물었다. 노지는 입가에 피를 닦으며 내 덕분에 살았어 라고 했지만 미래의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적에게 감사 인사를 하기가 쉽지 않았다. 눈물 그득한 탈리어를 보며 노지는 입을 열어 위로했다. 다 가벼운 상처야. 탈리어가 고개를 돌리니 자기 어깨 위에 거미 한 나이가 기어가고 있었다. 테일리어는 순식간에 얼굴이 새하여졌다. 베노에스에게 뛰어들어 계속 거미를 튕겨내 주었다. 그렇군 농담했다. 이러면 테일리어는 얼굴을 붉히며 혼자 섰다. 아니라고 반박했다. 베노에스는 반동 때문에 기침을 몇 번 했다. 걱정스러운 표정의 테일리어를 보며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지만 베노에스는 이 고마움을 마음에 새겼다. 이제 숲에서 나가기만 하면 됐다. 해는 여느 때처럼 떠올랐고 에머는 이미 눈볼건복이 됐다. 로데이도 깊은 걱정에 빠졌다. 테일리어 아가씨가 시종되면 가문간의 운수로 번지게 뻔했다. 바로 그때 항의사가 크게 외쳤다. 숲을 덮었던 안개가 사라졌다고. 에머는 기대하면서도 확신하지 못한 채 로데이에게 물었다. 이게 마력이 사라져서 숲이 공략된 거냐고. 로데이는 에머에게 확신을 줬다. 그들이 생각한 유일한 가능성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베노에스가 테일리어를 데리고 숲에서 나왔다. 주변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로데이조차 표정 관리가 안 될 지경이었다. 그는 확신했다. 라이다이보 가문 수계자 판도가 완전히 뒤집힐 거라고.
NOS는 좀 민망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 줄 몰랐다. 옆에서 에머가 울음을 그치더니 바로 테일리아의 옷깃을 잡아 끌었다. 테일리아에게 스타일러 가문이 71가지 규율을 다시 가르치거라고 했다. 하지만 예의는 에머가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다. NOS에게 아가씨를 지켜줘서 감사하라고 NOS가 했다. 말했다. 테일리어도 자기 역할을 해냈으니 너무 혼내지 말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기어있는데 NOS는 간신히 빠져나와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 행동은 헛되지 않았다. NOS는 숨겨진 아이템을 얻었다. 흑염의 반지였다. 어둠 숙성 마력을 쓰는 사람만 착용할 수 있다. 특수 효과는 착용시야도 적은 형이지만 처치한 배상의 생명력을 빼앗는다. 섭취한 적이 다시보다 레벨이 높을수록 흡수하는 생명력도 많아진다. 그렇다 해도 이 반지만으로는 NOS가 불치병을 쉽게 극복할 수 없다. 하지만 버티는 게 덜왕 속에서 죽기 기다리는 것보다 낫다. 반지를 낀 후 NOS는 밖에 있던 로너를 불러들었다. 또 팔씨름 대결을 할 거였다. 규칙은 똑같다. 로너가 이기면 월급을 달반 더 주고 NOS가 이기면 로너 월급에서 20%를 깐다. 하지만 이번엔 로너가 이기지 못했다. NOS가 압도적으로 로너를 이겼다. 로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녀의 박봉에서 돈을 빼는 건 명분과 도련님답지 않다고 급히 말했다. NOS가 손을 저었다. 그렇긴 하지. 하지만 누군가 퍼뜨린 대로 난 다이나이버 가문의 악명 높은 하양이잖아. 그런 사소한 건 나한테 아무 영향 없어. 하지만 허약체질이라는 부정적 특성은 늦었지만 찾아왔다. NOS는 손목골절에 감기까지 얻었다. 할 말이 없었다. 로나에게 얼음과 더준수건을 가져오라 시키고 월급 삭감은 취소했다. 어느새 6달이 흘렀다. 나스는 숨겨진 스토리 2개를 얻었지만 쓸 기회가 전혀 없었다. 외출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나스는 원망이 깊었다. 사고를 친 것도 아니고 미아애쉬 문제를 해결했는데 보상은 번영발이 묶였다. 혼자 트가 되는 것도 모자라. 나스는 로너까지 끌어들였다. 로너는 망설였다. 가주를 욕하면 월급이 깎이기 때문이다. 이런 생활도 나쁘지 않았지만 불치병 특성 때문에 남은 수명은 147분이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다. 아버지를 찾아가야 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매출 허락을 받아야 했다. 바로 그때 라더이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가주가 나스를 부른다고 했다. 서재 시오는 과거를 떠올리고 있었다. 몰려드는 악마들과 혼란에 빠진 인간들. 그리고 학살의 밤. 그건 재앙 같았다. 하지만 언젠가는 자식 중 한 명이 패도 그 검을 반드시 익혀야 한다. 필요한 건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다. 확실한 재능이다. 그들 중 한 명은 결국 자신의 목숨을 직접 거둬야 한다. 라더이가 나스를 데려왔다. 이번엔 시오가 나스에게 미아의 숲공략 보상을 주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가신들의 강한 간대로 시오는 사람을 보내 철저히 조사해야 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뤄졌다. 나스를 보며 시오가 말했다. 내 평소 행실은 바르지 못했다. 하지만 건달이라도 공을 세우면 보상은 해야 한다. 나스는 요구를 할 기회를 얻었다. 어떤 요구든 시오가 들어주겠다고 했다. 나스는 자기 귀를 의심했다. 독단적이고 무표정한 이 사람이 머리라도 다친 건가? 한참을 망설이다 나스가 물었다. 정말 뭐든 괜찮나요? 시오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조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나스의 요구 한 가지는 반드시 들어주겠다. 그리고 내용에 제한은 없다. 물론 나스의 요구가 지나치면 나스에 대한 평가도 바뀔 것이다. 아버지의 합답을 받고 나스는 기쁘게 말했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시오는 동의했다. 그리고 나스의 금독도 풀어졌다. 이제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었다. 다음 날 탈리어와 에머는 나스 일행에게 작별을 구했다. 탈리어는 아쉬워했다. 다음엔 에리데인 학원에서 만나자. 이런 상황에 나스는 어색해했다. 라더이가 나스에게 답하라고 일러줬다. 그래서 나스는 탈리어에게 말했다. 그때까진 진짜 기사가 되라고. 거미 보고 겁내지 말고. 탈리아는 화가 났다. 그리고 나스에게 주먹을 날렸다. 나스에게 목 씹고 기다리라고 했다. 기사가는 자비가 찾아가겠다고. 나스의 머릿속에 벼락이 찼다. 결국 끝까지 탈리아는 자기 목숨을 노리는 거였다. 며칠 뒤 로너가 갑자기 나스에게 말했다. 새 시녀와 슈에몬을 구해야 한다고. 말이 끝나자마자 라더이가 데려왔다. 메리데인 학원에서 그를 무시해. 수습 시녀를. 이름은 키터리 라빌리어. 오늘부터 나스의 전속 시녀가 된다. 나스는 통찰력으로 키터이를 살폈다. 역시 예상대로였다. 키터이는 시오의 명령에 따라 자기를 감시하고 티오는 최종 악강 중 한 명이다. 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존재 중 하나야. 그가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결정적 이유는 주변의 모든 것을 의심하는 눈을 가졌기 때문이지. 티오는 카일리가 라벌라이어 가문 후계자 경쟁에서 타락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이번 일을 잘 해낸다면 라인 15가문이 그녀의 대능에 전폭적으로 투자할 거야. 카일리는 노지도련님을 철저히 감시하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보고하겠다고 했어. 시오의 정보가 떠올랐어.
주인이 누군지 잊지 말라고. 카일리는 부모님 사진을 바라보며 더 이상 흔들려선 안 된다고 다짐했어. 침대에 놓은 노지도 간첩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어. 티오가 의심하는 건 당연해. 게임 속에선 악마에게 빙의 되는 일이 흔하니까. 진짜 정체만 들키지 않으면 돼. 하지만 골치 아픈 문제는 카일리야. 메인 스토리와는 관련 없지만 그냥 포기하기엔 아까운 캐릭터지. 카일리는 원래 라볼라이어 가문의 다음 가주가 될 사람이었어. 근데 삼촌이 부모님을 죽이고 가주 자리를 빼앗았지. 결국 그녀는 메이드가 되어 가문을 떠났어. 겉으론 웃고 있지만 속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이 묻어져 있었지. 게임에서 메인 스토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지금 노지는 어려운 선택 앞에 서 있어. 원래 죽을 캐릭터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스토리대로 흘러가게 둘 것인가? 다음날 노지는 로너와 카일리에게 영진의 숲으로 마물 사냥을 가니 자신을 보좌하라고 했어. 로너는 벌벌 떨며 핑계를 대려고 했어. 카일리는 바로 신박했지. 로너는 황급히 카일리를 말렸어. 뭐든 다 들어줘야 안 노지가 웃으며 로너에게 말했어. 휴가는 다 썼고 오늘은 병가도 안 돼. 안 오면 연봉 절반을 깎는다는 말에 로너는 울면서 활 먼저 들까요? 거 먼저 들까요? 물었어. 노지는 이제 자유의 몸이라 가장 중요한 건 생명력부터 올리는 거야. 클리어한 미아의 숲은 괜찮은 선택이었어. 한동안 노력해서 근처 늑배들 거의 다 잡았지. 나스의 수영도 2시간 늘었어. 키트라이가 물을 건네며 나스에게 말했어. 벌써 1시간째 사냥 중인데 피곤하지 않아? 사냥 한 번에 수명 2시간이라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던 나스는 충격을 받았어. 이건 정말 손해보는 장사야. 계속 몬스터만 잡을 수도 없고 몬스터가 무한한 것도 아니잖아. 며칠 사냥됐을 뿐인데 근처 몬스터가 거의 멸종했어. 원대했던 수명 연장 계획이 위기에 처했지. 해도 고칠 거고 어떨 수 없이 나스는 오늘은 집에 가자고 했어. 키트라이는 역시 보좌의 찬세야. 벌써 목욕물까지 준비하고 적당한 온도로 맞춰놨네. 밀리지 않으려고 로너도 방청소는 자리가 하겠다고 나섰어. 그런데 나스가 갑자기 키트라이에게 누구한테 충성하냐고 물었어. 키트라이의 표정이 굳었어. 나스가 말했어. 그게 내 키트라이는 불안해 하며 선영하려 했어. 나스는 걱정 만나며 따지려는 게 아니고 최소한 거짓말은 안 했잖아. 그리고 키트라이에게 말했어. 내가 누구 사람을 내 사람으로 대할 거야. 필요하면 나를 이용해도 돼. 신뢰를 강요하는 것보다 서로 이용하는 게 편하니까. 하녀 슈게시. 로너와 키트라이가 침대에 놓은 모너가 나스 부품을 늘어놨어. 훈련할 때마다 자기도 끌고 가는 거 정말 너무해. 키트라이가 웃으며 말했어. 그러고 정말 계속 부모님 사진을 만졌어. 전에 들었던 나스 도련님 변화에 대한 소문이 지어낸 게 아니라 사실이었나봐. 그럼 오늘 나한테 한 말은 무슨 의미였을까? 얼마 후 레네이보 가문 저택 안에서 근거 없는 소문이 몰래 퍼지기 시작했어. 대충 내용은 키트라이가 가문에서도 떠났다는 거야. 레네이보 가문 다녀라고 할 자격도 없대. 키트라이는 슬펐어. 가문에서 쫓겨났으니 레네이보 가문에도 더는 못 있겠지. 곧 이건 당연한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 레네이보는 아무 가문 중 가장 강력한 가문이잖아. 가문 일은 평민 주제에 한량 도련님 하녀조차 자격이 없지. 곧 해고될 거라 마음속으로 생각했지만 그래도 웃으며 사람들에게 인사했어. 돌아온 건 견눈질과 수군거림뿐. 아무도 신경 안 썼어. 그건 경별의 눈빛에 익숙한 키트라이를 로너가 잡아 끌었어. 로너가 소문을 못 들었든 다른 이유든 이러면 손해잖아. 한편 나스는 키트라이 추방에 관한 편지를 받았어. 아버지랑 키트라이도 받았을 거야. 키트라이 아버지 누명이 도자기인 걸 알지만 도와줄 수가 없어. 키트라이를 구하면 무슨 나비 효과가 생길지 모르니까. 또다시 도련님을 따라 사냥을 나왔어. 모너는 속으로 투덜거렸어. 오늘 도련님은 좀 거칠래. NOS는 히든 보스가 나타나게 기다리고 있었어. 미국의 숲에서 마수의 칠수가 20% 이하로 줄면 히든 보스가 랜덤으로 등장해. 오늘도 못 만나는 줄 알았는데 바로 다음 순간 가시가 NOS 옆을 스쳐 지나갔어. 이건 까다로운 히든 보스야. 엘리트 말벌왕. 그래도 NOS는 승상이 있었어. 그런데 말벌왕의 독침이 내려오는 순간 킬리가 갑자기 뛰어들어 공격을 막아냈어. NOS는 의아했어. 막거나 피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왜 날 구한 거지? 왜 이렇게 목숨을 걸었을까? 모두가 두려워하는 마수 앞으로 달려가서 자기를 이용하겠다던 사람을 구하다니. NOS는 탐대의 시간을 활동해 마수를 해치웠어. 긴장한 목소리로 킬리를 불렀어. 조금만 버티라고. 킬리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생각했어.
도련님이 거짓말을 긴장과 분노가 느껴졌거든. 한편 시오도 받았어. 킬리를 가문해서 추방하라는 서신에 라드웨이의 조사 결과는 사실이었어. 원래 시오가 킬리를 데려온 건 그녀를 이용해 라빌리어 가문을 숨기려던 거였어. 그녀가 상속인 신분이니까. 그 가문이 혼란스러울 때 리네이버가 뛰어들 수 있었거든. 그런데 기획도 시작 전에 킬리가 추방당했어. 라드웨이는 말했어. 가문 없는 하녀가 도련님을 모시면 도련님이 엘트데인에서 무시당할 수 있다고. 시오도 동의했어. 그럼 도용기 킬리를 처리하자고. 갑자기 부하가 허락도 없이 급히 뛰어들어왔어. 시오에게 사연 중 하녀가 중복됐다고 보고했어. NOS가 비상 해독제를 마음대로 썼다고. 라드웨이와 시오는 골치가 아팠어. 하나는 걱정했어. 만두라 불같이 귀한 걸 다른 하나는 진작했어. NOS가 벌써 하녀에게 덤이 들었다. 로너가 방금 태어난 킬리를 지키고 있었어. 울 것처럼 걱정했어. 그리고 의사가 비한 해독제 쓰는 걸 반대했는데 도련님이 의사한테 살고 싶으면 내놓으라고 협박했던 장면에 생생하게 킬리에게 들려졌어. 말하고 나서 로너는 NOS의 당부가 킬리가 깨면 알려달라고. 로너는 킬리에게 푹 쉬라고 했어. 금방 다녀올게. 근데 킬리는 침대에서 일어나 짐을 싸기 시작했어. 펜던트에서 부모님 사진을 꺼냈어. 펜던트를 남겨서 약값을 갚으려고. 도련님이 구해준 건 정말 감사했어.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 짐을 들고 몰래 떠다녔던 그녀는 마침 돌아온 NOS와 마주쳤어. 노즈는 아버지 티오를 만나러 갔어. 그리고 티오가 약속했던 소원 하나를 써서 카일리를 자기한테 넘겨달라고 했지. 스토리에 영향을 주는지 스타인지 지금은 중요하지 않았어. 그녀가 노즈를 보한 순간부터 노즈는 알았어. 그날 그녀가 말하지 못했던 답을 이제 행동으로 노즈에게 보여준 거야. 티오는 노즈의 부탁을 들어줬어. 일어나서 가려던 노즈가 다시 돌아서서 티오를 봤어.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연기의 상제 효과가 좀 줄었지. 노즈는 아버지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 아버지라 해도 자기 사랑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장면이 복도로 바뀌고 노즈는 카일리를 어디 가냐고 물었어. 카일라이는 그동안 노즈가 도와준 걸 고맙다고 했어. 하지만 이제 떠나고 싶대. 여긴 자기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노즈는 다시 물었어. 자기 시녀로서 주인을 안 모시고 대체 어딜 가려는 거냐고. 카일라인을 울면서 그게 말했어. 진작에 아니었다고. 자기가 계속 도련님을 속았다고. 카일라의 그런 모습을 보고 노즈는 오히려 웃었어. 이때 카일라의 연기 뒤에 숨은 진짜 모습이구나. 노즈는 카일라에게 말했어. 사람끼리는 원래 속이고 숨은 거라고. 자기한테 달못하고선 보상도 없이 그냥 떠나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여기에 남아 아버지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카일라이한테 라벌라이어라는 섬은 필요 없다고. 자기한테 필요한 건 그녀의 재능이야. 자기를 속인 죄를 다 갚기 전 다진 시녀로 곁에 있으라고. 카일라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알겠다고 했어. 영원히 곁에 있겠다고. 로너는 일하면서 다들에게 얘기했어. 그때 도련님이 의사랑 싸운 장면에 노즈가 다가와서 로너더러 자기 앞에서 자기 욕하지 말래. 로너는 노드 뒤에 있는 카일리를 봤어. 빨래 바구니를 안고 있길래 얼른 앞으로 나가서 나눠들고 빨래 들고 휘파버렸어. 노드는 어이없어하며 카일라에게 2달 뒤에 베일리단에 가는 거 알고 있냐고 물었어. 역시 최고의 보좌관답게 카일라이는 필요한 기본 준비물들 다 챙겨놨대. 그런 타이를 보며 노즈도 기뻤어. 서로 앞에서 진짜 자기 자신일 수 있잖아. 위기에 각자 도망가지도 않고 서로 배신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이런 관계가 딱 좋아. 콰이네이가 노어즈에게 말했어. 요즘 밖에서 괴뢰한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다고. 노어드는 좀 어리둥절했어. 소문은 원래 계속 있었잖아. 자기 이미지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니. 콰이네이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 소문이 도련님이 자기를 남긴 건 자기한테 마음이 있어서라는 거래. 로케는 어이가 없었어. 노어드 역할이 이렇게 부끄러울 줄 몰랐어. 노어즈는 콰이네이에게 그녀를 연루시켜서 미안하다고 했어. 황급히 설명했어. 그녀는 보현님이 신경 쓸까 봐 이 정도 사소한 일로 노어즈가 걱정할 필요 있어? 소문 따위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요즘 평판이 전보단 좀 나아졌지만 약한 주제에 잘난 척하는 방향에서 실력은 있는데 깊이를 모르는 놈으로 바뀐 거지. 그래도 균형은 좀 맞춰야 해. 노어즈는 악역이니까 계속 주인공을 돋보이게 해야 하거든. 소문 얘기는 그만하고 노어즈는 콰이네이에게 부탁할 게 있다고 했어. 에유디언의 자의 자부영연? 콰이네이뿐 아니라 노어즈도 철저히 준비해야 해. 콰이네이는 한결같은 충성심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이지. 그러니 기획 일부를 말해도 괜찮아. 오히려 나중에 호흡이 더 잘 맞을 거야. 그래서 노어즈가 말했어. 입학 전에 마법을 좀 배우려고 한다고. 콰이네이는 놀랐어. 그건 제국에서 불법이거든. 노어즈는 알고 있어. 하지만 자기가 한량이잖아. 콰이네이는 더 붙지 않았어. 도련님이 그러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녀가 도련님에게 많은 기초 책을 찾아드릴게.
밖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 그레이언 도련님이 돌아온 거야. 노어즈는 이 중요한 일을 깜빡할 뻔했어. 드디어 수명을 들리 기회가 온 거야. 콰이네이에게 말했어. 당분간 먼 곳으로 파견 임무를 수행하러 가야 할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어. 도련님, 또 무슨 꿍꿍이가 있으세요? 그레이언은 쇼의 둘째 아들이야. 겉반 번지를 한 호색한이지. 다만 전에는 노어즈가 더 한련이라 그레이언의 본성이 가려졌던 거라. 게다가 그는 자세술과 권모술수에 능통해서 권모술수로 학원을 쉽게 졸업했지. 에이디언 학원 졸업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 입학시험 통과자가 1000명도 안 되는데 졸업하는 건 기껏해야 절반이야. 식사 중에 시오가 그레이언에게 물었어. 찰즈지에는 언제 가기로 했냐고. 그레이언의 손이 검텄어. 사흘 후에 출발할 거라고 했어. 남부 찰즈드로 향한다고. 찰즈드는 라인 헤이고 가문 영지와 그리 멀지 않은 남부 중립지대야. 미개척 사막이 경계선이고 돈부터 할인과 맞닿아 있어. 원래도 착각한 찰즈지인데 마슈가 득실거려서 최악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지. 황실을 인정하는 기사가 되려면 지국에서 내려주는 첫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찰즈지의 마슈 군단을 막는 게 그레이언이 받은 임무야. 이번 임무는 단순 서브 스토리가 아니야. 여러 복잡한 스토리와 얽혀 있어서 많은 걸 얻을 수 있거든. 그 이득을 얻으려고 노어즈는 형이 자기도 데려갈 수 있냐고 물었어. 그레이언은 충격받았어. 무슨 소리야? 거기가 어떤 곳인지 알아? 노어즈는 안다고 했어. 그레이언은 예리한 감지력 기술로 최근 그에 대한 소문이 다 사실이냐고 물었어. 이 기술은 타인을 동요를 탐지하는데 노어즈에겐 밤털 의지가 있어서 막을 수 있어. 그레이언은 노어즈의 긍정 답변을 듣고 크게 웃었어. 요즘 성과를 많이 냈지만 아직 입학도 안 한 내가 나랑 같이 임무 수행할 자력은 없어. 시체 수습하긴 싫거든. 하지만 쇼가 일어나서 그런 일은 없을 거라며 그레이언에게 노어즈를 데려가라고 했어. 그레이언이 거절하려 하자 쇼는 이건 명령이라고 했어. 가문에서 필수품을 지원할 테니 앞으로 사흘 동안 잘 준비하래. 노어즈는 쇼를 좀 모르겠어. 이렇게 쉽게 허락하다니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걸까. 그레이언은 화난 표정으로 노어즈를 봤어. 넌 정말 미친 거야?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겨우 아버지가 허락해 주신 건데 그 전에 다치면 아깝잖아. 그때 카일리가 실수로 손을 미끄러뜨려 잔속의 빨간 객체를 요아씨의 등에 쓰다버렸다. 요아씨는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는 카일리를 데리고 먼저 넣었다. 3일 후에 다시 보자. 다른 기회 요아씨는 카일리에게 고마워했다. 그녀의 기지 덕분에 곤란한 일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었다. 소식이 빠른 루노가 도련님이라고 외치며 어떻게 그런 곳에 가실 수 있어요? 달려왔다. 요아씨는 손을 내밀었다. 이미 결정된 일이야. 한량이 전쟁에 참여하는 게 그렇게 이상해. 카일리는 이번엔 루노 편을 들었다. 어쨌든 티어리지는 너무 위험해요. 마수와 부적을 쓸 수도 없이 많아요. 요아씨는 속으로 그게 바로 내 목적이야. 내 생명을 연장할 절호의 기회지. 그래서 두 사람에게 말했다. 자기 계획이 있다고. 이번엔 혼자 장전하겠다고. 로너와 카일리는 집에 남으라고 했다. 카일리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다치더라도 도련님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게다가 작은 일들은 도련님 혼자 다 못하시잖아요. 그녀의 말을 듣고 요아씨도 생각해보니 맞았다. 만약 자신이 죽으면 카일리의 가문 내처지도 위태로워지고 했다. 결국 요아씨는 카일리가 따라오는 걸 허락했다. 카올을 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조건으로 문제없다고 했다. 이미 카올과 친해졌다고 했다. 로너는 충격받았다. 카일리는 월급의 절반을 써서 카올한테 말 전용 고급 갑설탕을 사줬다고 했다. 로너는 화가 났다. 카올은 건초를 먹이로 안 봐요. 역시 주인이랑 똑같이 짐승이에요. 로어데이가 또 태여의 명령을 전하러 왔다. 가즈님께서 도련님께 전할 물건이 있다고 했다. 의심과 수측을 품고 요아씨는 서재로 태야오를 만나러 갔다. 태야오는 검을 하나 꺼냈다. 이건 라인헤이보 가문을 세운 초대 가주의 검이다. 하지만 이걸 얻을 수 있을지는 내게 달렸다. 이 일은 게임 설정을 완전히 벗어났다. 수없이 플레이한 고수였지만 이런 아이템이 있는 줄 몰랐다. 서간 파악이 안 됐지만 요아씨는 이 검을 꼭 얻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태야오가 말했다. 이 검은 자주가 처음 검을 잡았을 때부터 평생 함께한 검이라고. 요아씨에게 그 검을 잡아보라고 했다. 막 집어들자. 검이 미친 듯이 요아씨의 마력을 흡수하기 시작했다. 색도 변했다. 태야오가 일어서며 탄원했다. 내가 이미 마력을 감지할 수 있구나. 내 느낌이 맞다. 그 검은 주인의 마력을 흡수해서 몇 배로 증폭된 마력을 방출한다. 시간이 흐르자 마력이 더 빠르게 빨려 들어갔다. 시스템도 플레이어 마력 급속 수진 경고를 띄웠다. 이 검의 이름은 폭풍의 창조자. 태야오는 요아씨에게 이 검을 10분간 특수 효과는 적을 제거하면 그 마력을 흡수해서 자기 능력치로 바꾼 다음 마력을 방출해 힘을 발휘하는 거야. 근데 지금 문제는 나스의 마력이 바장가서 이 범위 강제로 그의 생명력을 매기태로 사마 마력을 대체하고 있어. 원래도 얼마 안 남은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지금 나스는 뭐든 놓아야 해.
그런데 의외로 이 검이 전혀 손에서 안 떨어져. 시온은 눈앞의 광경을 보며 마검으로서 검을 쥔 자를 파멸로 이끌 수 있지만 동시에 그의 선언하는 힘도 보답하지. 그런데 슈바는 후손 중에 10명 중 9은 이 검을 잡는 순간 탈진해서 쓰러져. 당시 시온도 겨우 1시간 버텼는데 나스의 지금 수준으로 10분을 버티면 정말 대단한 거야. 나스의 성장 속도가 그의 상상을 뛰어넘었어. 나스에게 이 검을 쥐게 한 건 시오가 그를 시험하고 싶었던 거야. 견뎌낸 나스를 보며 시오는 확신을 차서 말했어. 역시 넌 진짜 실력을 숨기고 있었구나. 이제 이 검은 내 거다. 시오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나스는 이를 갈았어. 젠장, 내 수명 돌려주고 가라고. 사흘 후 일행이 출발했어. 원래 나스는 짐을 많이 챙겨야 했는데 시오가 따로 준 아공간 가방 덕분에 짐 문제는 간단히 해결됐어. 그런데 나스의 얼굴엔 기쁨이라고는 없고 오히려 화가 나 있어. 줄어든 수명을 생각하면 누구라도 기쁠 리가 없지. 게다가 그 애는 나스를 데려가는 조건으로 아버지한테 좋은 걸 많이 받았는데 나스가 대신 잘 활용해 줄 거야. 가다 보니 앞에서 말다툼이 벌어졌어. 둘이 어느 길로 갈지 다투고 있어. 괜히 고용한 기사단장. 내는 미안해했어. 그도 이 길을 가본 적이 없대. 이 관점을 보며 나스가 나서서 자기가 길 찾는 걸 도울 수 있다고 했어. 원래는 나스가 당당한다고 화났던 그랜 순간 나쁜 생각이 떠올랐어. 나스의 거짓말도 술술 나와. 가신이 타기를 칭찬했대. 길 찾는 데는 내가 지능이 있다고. 늦는 건 문제지만 나스가 길을 못 찾으면 그의 길을 꺾어줄 수 있잖아. 그래서 길 안내를 나스에게 맡겼어. 시간이 저물어 모두 야영 준비를 했어. 그 애는 화가 났어. 익숙한 길잡이도 찾기 힘든 길에 나스 그 녀석이 찾아내다니. 멀리서 나스는 생각했어. 자기가 몇 번이나 플레이했는데 서키즈는 100번도 넘게 가봤어. 길 하나 찾기가 뭐 어렵겠어. 카일리도 궁금해하며 나스에게 어떻게 찾았냐고 물었어. 나스가 그녀에게 발밑을 보라고 했어. 유럽 공이 남긴 발자국과 깃털이야. 그리고 유럽 곰의 서식지는 서리즈 남부 경계 지역이니까 흔적을 따라가면 길을 쉽게 찾을 수 있어. 카일리는 걱정했어. 유럽곰 서식지에서 야영해도 괜찮냐고. 나스가 그녀에게 말했어. 유럽곰은 물을 무서워해서 사람 많은 야영지는 안 건드린대. 다른 나쁜 사람들도 듣고 나스가 예전과 달라졌다고 칭찬했어. 학원에서 공부하는 둘째 모연님보다 낫다고. 작은 소리로 수군댔지만 그랜도 들었어. 그는 불쾌하게 슐츠에게 나스의 전투력을 확인하라고 했어. 슐츠가 품에서 뭔가를 꺼내며 이게 딱 적당하라고 했어. 한밤중 모두 깊이 잠들었어. 나스는 잠바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 그가 일어나 나가며 카일리에게 탐락에서 기다리라고 했어. 맞은편에서 식인마 4마리가 다가온다. 이건 슐츠 덕분이야. 앙커 식인마 페로몬이 섞인 흡을 그의 탱추 주변에 보여놨거든. 마침 지금이 식인마 번식기야. 수컷 식인마들이 이리로 유인된 거지. NOS는 범을 뽑아 식인마들에게 인사한다. 안녕. 내 신경력이여. 신검이 NOS의 마력과 의지력에 반응했다. NOS는 검의 궤적을 손쉽게 조종한다. 폭풍대조기는 NOS의 손에서 식인마를 다유자재로 베어낸다. 할 나위만 남았네. 녀석은 상황이 안 좋다 싶어 도망친다. NOS가 휘파람을 불자 가와이 달려온다. 마지막 식인마를 쫓아가 검으로 베어버린다. 식인마 4마리를 죽인 NOS. 수명이 하루 9시간 늘어났다. 키트리는 NOS가 돌아오자 야경경을 불러 다른 사람들을 깨울지 묻는다. NOS는 키트리에게 말한다. 이건 누군가 일부러 한 짓이야. 그래서 텐트를 멀찍이 떨어뜨려 친 거야. 키트리는 알아들었다. 괜히 NOS를 견제하는 거구나. 지금 NOS가 가문 후계자 자리를 위협하니까. 무력은 괜히 당당계린보다 떨어져. 그래서 이런 비열한 짓을 한 거지. 하지만 이수가 모두에게 통하는 건 아니야. 페로몬스보다 더 많은 식인마를 부르는 건 바로 식인마 피를 직접 뿌리는 거거든. 이 녀석들은 죽은 동족의 복수를 하는 습성이 있어. 게다가 끝까지 쫓아오지. 그레네 텐트는 아버지께 받은 거야. 근처 마수의 마력을 감지하면 경보를 울리는 마력 감지 수정. 갑자기 우려된다. 숄츠가 그레네 텐트를 확 열어젖힌다. 빨리 피하고 밖에 식인마대가 몰려온다고. 눈앞 광경에 그랜도 소름이 돋는다. 식인마가 이쪽에 나타날 리 없는데 드디어 나이 밝고 사람들이 밤의 흔적을 치운다. 밤새 시달린 그랜이 숄츠에게 화를 낸다. 흙을 내 텐트에 뿌린 거야. 숄츠도 이상하게 심각한다. 그때 NOS가 하품하며 기지개를 켠다. 편안하게 텐트에서 나온다. 한쪽에서 음식을 즐기는 NOS는 괜히 부하들 지휘하는 걸 지켜본다. 텐트 잘 챙겨. 사실 피 묻은 텐트는 버려야 하는데 안 그러면 식인마한테 계속 쫓긴다. 하지만 NOS는 알려줄 생각이 없다. 장소를 옮겨도 쫓아올 식인마들은 NOS 눈엔 걸어다니는 생명력이니까 수명이 길어지는 걸 마다할 사람 있어. 게다가 곧 식인마가 필요할 테니까
또 하루가 지나고 그리아원이 노어즈를 쫓아가서 뒤쫓아오는 식인귀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물었어. 노어즈는 그리아원에게 이곳에서 대규모 토벌을 할 수 있다고 말했어. 하지만 다른 마수들까지 거두일 수 있으니 빨리 숲을 빠져나가자고 했지. 그리아원이 먼저 물어갔지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 병사들은 어느새 노어즈만 따르고 있었어. 한 병사가 노어즈에게 왜 계속 땅만 보는지 궁금해했어. 노어즈는 마수가 튀어나올 수 있다고 알려줬어. 다들 듣고 나서 긴장했지. 말이 끝나다가 땅이 심하게 흔들렸어. 먼 그 땅을 뚫고 나왔는데 여중이었어. 뱀이랑 지렁이처럼 생긴 마수야. 설정상 완전히 진화하지 못한 용의 D형종이래. 식인귀 때도 상대가 안 돼. 노어즈가 계속 막대기로 땅을 두드린 건 바로 이 녀석을 끌어내려고 했던 거야. 병사들이 알았으면 기절했을 거야. 식인귀들도 뒤에서 쫓아왔어. 노어즈는 모여 풀숲에 숨으라고 지시했어. 어부지리를 노린 거지. 여충은 식인귀를 제일 싫어하면서도 제일 좋아하거든. 그리고 식인귀는 복수심이 엄청 강해. 둘의 관계를 이용해서 서로 싸우게 만든 거야. 그리아원은 표정이 이그러졌어. 스기럴, 노어즈 대체 어떻게 이런 걸 아는 거야? 노어즈는 나무 뒤에 숨어서 돌로 식인귀를 탔어. 이렇게 해야 힘을 얻고 수명을 늘릴 수 있으니까. 결국 식인귀들은 여충을 이기지 못하고 덤멸하거나 잡아먹혔어. 그리아원은 긴장해서 침을 꿀꺽 삼켰어. 머릿속으론 계속 자기가 무사히 도망칠 수 있을지 생각했지. 노어즈가 일어나서 전원 전투 준비하라고 외쳤어. 활이나 창을 던져서 여충의 입을 공격하라고 했지. 모두 겁나지만 노어즈의 명령을 따랐어. 여충을 둘러싸고 공격했지. 때가 무르익었어. 노어즈가 검을 꼽았어. 이제 출발할 여충의 몸을 가로질렀어. 노어즈의 수명이 10일 늘어났어. 이제 남은 수명은 122일. 모두 몰려와서 칭찬했어. 도련님, 정말 대단하시는. 좀 쑥스러웠어. 다들 정비하고 출발 준비하라고 했지. 그런데 땅이 다시 흔들렸어. 또 다른 여충이 튀어나왔어. 노어즈도 예상 못했어. 한 아이가 더 있을 줄은. 누군가 비키라고 소리쳤어. 그리고 단칼에 새 여충을 처리했지. 이 사람은 인어의 검술 탐재야. 테오와 함께 상검대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캐시어스의 제자 팔러야. 게다가 귀족을 듣기 싫어하는 캐릭터지. 슈츠가 낮았어. 이 버릇없는 놈이 감히 이렇게 나와. 이분이 누군지 알아? 넌 또 뭔데? 팔러가 웃으며 말했어. 실례했습니다. 전 그냥 용병입니다. 하지만 NOS는 분명 기억해. 불에 잠만 남은 이의대인 하원에서였어. 지금 상관은 대체 뭐지? 첫 만남이 좋진 않았지만 팔러는 NOS 일행을 따라 차의 뜻으로 향했어. 가는 길에 그레인이 팔러에게 다가갔어. 팔러는 이 시기에 차일드즈가 마수 사냥하기 좋다고 들어서 왔다고 했어. 둘의 대화를 들으며 NOS는 생각했어. 이 파전 탈러가 제국 곳곳에 여행한다는 설정이 있었어. 지역이 랜덤인 건가? 그레인은 생각했어. 한 달에 여러 마수를 쓸어버리는 실력 반드시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해. NOS에게 관심을 되찾을 수 있어. 그래서 팔러에게 제안했어. 자신이 지휘하는 마수 포걸대에 합류해달라고. 팔러가 미소 지으며 답했어. 3건째 중 한 명인 라인이 기보가 문에 닫으라니 좀 흥미롭네요. 슈즈는 팔러의 모래함에 한마디 하려다 그레인에게 제지당했어. 팔러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겠대. 서둘러 이동해서 드디어 타일드즈에 도착했어. 게임에서 본 곳보다 훨씬 황폐했어. 입구에서 어린 여자아이가 음식을 부걸했어. 그레인은 역겨운 듯 지나쳤어. NOS도 여자아이를 보고 고개를 돌려서 그 모습을 봤어. 처음엔 기대했었어. 상검제 테오의 아들이니까. 마수와 싸울 때 검술도 훌륭했고. 하지만 역시 온실 속 보영님들이네. 마을 경기대장 타이간이 나와서 일행을 맞이했어. 팔러는 더 실망했어. 이 마을은 한눈에 봐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기사단은 배만 돌리고 마수의 공격을 던질 수 없는 주민들은 성함이 너무 안 좋아서 궁지하는 게 다행인 수준이야. 타이간이 요관에 가서 쉬라고 했어. 여독을 풀고 내일 의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겠대. 모두 짐을 풀고 쉴 때 팔러가 그레인을 타다가 제안을 거절했어. 그레인에게 말했어. 원래 계획대로 움직이겠다고. 그레인의 상견을 빈대. 밤에 NOS는 키티비에게 푹쉬라고 하고 창가에서 낮에 구걸하던 여자아이를 봤어. NOS는 음식 한 봉지를 들고 아이들에게 갔어. 음식을 나눠줬어. 여자아이를 보며 NOS가 한숨을 쉬었어. 혼자서 모두를 구할 순 없지만 더 이상 이렇게 구걸하게 두진 않겠어. 푹 쉬어야 할 키티리가 그 모습을 봤어. 역시 낮에 보인 냉담하는 연기였어. 다음날 아침이지. 타이간이 모두에게 이곳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의 위원은 낡은 도고벽을 보며 물었다. 마을을 지키는 방어벽이 이게 다예요? 이런 방어벽은 정말 형편없어.
짐승떼가 몰려오면 1시간도 안 돼서 마을이 전멸할 거야. 비록 지선 임무지만 노주는 차에 노주를 고하기로 했다. 이유는 나중에 이곳이 금사라기 땅이 될 거니까. 타이거는 또 모두에게 말했다. 올해 마수드의 기세가 심상치 않아. 마을 사람들이 그리핀까지 롭격했대. 모두 깜짝 놀랐다. 정말 그리핀이라면 상황이 심각해. 그리핀은 황야의 지원이야. 이 괴물을 물리칠 수는 있어도 사냥할 수는 없어. 타이간이 계속 설명했다. 마을 옆 황야는 동부터 헐링과 맞닿은 지어지고 중립지대야. 엄청나게 척박하기로 유명하지. 이때 노주가 의문을 제기했다. 그리핀 서식지는 주로 동부 헤일린 지역인데 왜 여기 나타난 거지? 타이간과 리온의 부숨을 보니 노주는 이미 알았다. 이 토벌대에서 뒤통수 칠 배신자가 누군지 분명히 바뀌었다. 시울조는 이를 가려 분노했다. 노주 그 녀석 안정에도 없던 쓰레기 때문에 그레이언에게 미움받게 됐어. 그레이언의 환심을 사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마침 커텔리가 위층에서 내려왔다. 시울조의 머릿속에 나쁜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커텔리의 길을 막았다.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커텔리는 힘껏 손을 부리치며 뭐 하는 거냐고 물었다. 시올소는 그녀와 얘기 좀 하고 싶다고 했다. 커텔리는 말했다. 우리 사이에 따로 할 얘기 없어요. 시올소는 커텔리의 태도에 더욱 따증이 났다. 주인을 섬기는 기사지만 이제 좀 제게대로 했지. 그 손이 다시 커텔리의 어깨에 올려졌다. 커텔리는 거부하려 했지만 문득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 사람을 거절하면 도련님이 그레이언에게 미움받을 수도 있어. 또다시 가문으로부터 상처와 숙박을 받을지도 몰라. 시올수도 옆에서 말했다. 10여 년의 노력이 물거품이랬어. 넌 주인을 위해 대가를 치러야지. 갑자기 칼이 나타나 시올수의 왼팔을 달라버렸다. 노주의 얼굴이 뿌졌다. 내가 직접 대가를 치르겠어. 어디? 어떤 대가가 좋을지 말해봐. 시올도는 숨을 헛떡이며 노주에게 말했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이럴 순 없어. 그레이언 도련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형으로 협박하는 말을 듣자 노주는 다른 팔도 달라버렸다. 지금까지도 시올조는 잘못을 모르고 노주가 가문 집배가 있어도 이럴 순 없다고 했다. 노주는 시올조의 몸에 칼을 꽂았다. 가문 집배를 믿는 건 내가 아니라 너야. 숨이 끊기자마자 그레이언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건달주세의 노주가 감히 자기 기사를 베었다며 따졌다. 노주는 담담히 순서가 바뀌었다고 했다. 먼저 무슨 일인지부터 물어봐야지. 그레이언이 노주의 옷빗을 잡으며 왜 시올조를 해쳤냐고 물었다. 정당한 이유 없으면 벌을 면치 못해. 노주가 말했다. 그 놈이 먼저 내 하녀한테 주행했어. 주인으로서 어떻게 그냥 봐. 그레이언은 더 화가 났다. 고작 그 이후로 핑민하라일 뿐이잖아. 노주에게서 강한 기세가 폭발했다. 그레이언, 내 말에 책임질 수 있어? 그레이언은 그 기세에 놓였다. 약하게 말했다. 그래도 먼저 보고 후에 처리해야지. 노주가 옷빗을 고쳐 잡았다. 난 유명한 건달이야. 보고하고 기다리는 건 안 해. 이 문제는 돌아가서 가주가 직접 판단하게 해. 그레이언도 이 일 아버지께 맡길 수밖에 없었다. 지금 너무 겁났으니까 노주는 커펠리를 데리고 왔다. 그레이언은 제자리에 멍하니 서서 이번 대결에서 노주를 무시하면 안 되겠어. 이런 일이 생기면 병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이겠지만 타벌은 인이 아니었어. 이제 선택은 걔네들 목이야. 밖으로 나온 칼뚜리는 떨면서 울고 있었어. 부녀님께 왜 그러시냐고 물었지. 노주는 그녀에게 말했어. 내 주인은 건달 부녀님이라고.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넌 절대 고개 숙이면 안 돼. 한잔 덜에이는 아직도 속으로 화가 나 있었어. 고작 막는 녀석이 당이 자기한테 대를 대니 그 검은 아버지 검이랑 비슷해 보였거든. 레이온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보고 있어. 이 증상왕은 다 정리했다고. 그런데 노주도련님은 소문이랑 좀 다르다고. 저레이는 레이온을 보자 더 화가 났어. 자기가 분명히 들었거든. 이 지역에서 오래 활동한 기사단 단장이라고. 근데 소문이랑 완전 달라. 주변 지형 파악은 노주만도 못하잖아. 자기가 비싼 돈 내는 건 대충 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은 아직 수조가 시작 안 됐고 레이온의 기사단이 필요했어. 그래서 레이온에게 시울조 대신 노주를 감시하라고 했지.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 보이니 바로 자기한테 보고하고. 밤이 됐어. 노주는 낮에 방어벽 살펴봤는데 그게 있든 없든 별 차이 없을 거래. 그러고는 타이툴리를 데리고 여관 반대쪽으로 갔어. 자기네 팀의 새 멤버를 영입하러. 이 마을에 숨겨진 이벤트. 무략 제조 찬제의 인어. 그녀는 게임에서 노주가 매번 영입하는 인물이거든. 둘은 낡은 지하 통로를 지나 끝에 드디어 불빛이 보이는 곳에 발견했어. 인어는 지금 슬리퍼 마시는 중이었지. 앞에 두 사람을 보고 인어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 너희 누구야?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진정한 후
세 사람은 닭자에 노주는 앉았어. 속으로 생각했지. 이너는 그녀를 한국 꼭 얻어야 하는 성장 재미 제일 환경이야. 뭐야 제저 천재이기도 하고. 근데 이너한테도 단점은 이란 있어. 부정자 픽성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거지. 노주는 좀 골치 아팠다. 그렇다고 탐자를 놓치긴 그래서 싫었어. 노주가 직설적으로 자기 말했어. 사람이 돼 달라고. 그녀가 자기를 닦아준 놈이면 그녀가 제일 필요로 하는 걸 한참 줄수 고민하던 있다던 이너는 여기서 꼭 도전했어. 끝내야 할 일이 노주가 있대. 말했지. 친구의 친구의 이름을 엉망이지. 가서 미는 이너는 자연을 의아하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듯 벌떡 어떻게 일어났어. 알았어. 노주가 말했어. 자기 제안 어쩌면 잘되면 자기가 그녀를 여기서 구할 수도 꼭 있다고. 끝내야 할 일이 있대. 노주가 말했지. 친구미 일 때문이지. 이너는 의아하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듯 벌떡 일어났어. 중얼거리며 어떻게 알았어? 노주가 말했어. 자기 제안 받아들이면. 장면이 바뀌고 얼리너 혼자 앉아있다. 나스가 메이를 구하러 간다던 아이 머릿속을 맴돈다. 메이는 얼리너의 유일한 친구였다. 왕실 보조금은 받으면서 제대로 일도 안 하고 세금만 올려받는 사람들을 죽게 한 타이간을 반대했다가 타이간에게 현장에서 바로 끝나갔다. 얼리너는 너무 괴롭다. 차라리 자기를 데려가서 데려가지. 친구 하나 지키지 못하다니. 다른 한편 여관 안에선 기사로 긁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며 왁자지껄하다. 누군가 렌에게 묻는다. 그레인이란 놈은 어때? 렌이 비웃으며 그냥 멍청이라고 한다. 자기가 대친 기사단장 행세만 했는데 의심도 안 하고 쏘가 넘어갔다고. 주변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는다. 부하가 휘장 하나를 꺼낸다. 렌 기사단을 털 때 우연히 생긴 거다. 이 휘장 하나로 그레인이 바로 믿어버렸다. 자기가 렌 기사단장이라고 믿고는 끝진이 대접했다고. 다른 부하가 끼어든다. 우연이긴 해도 둘 다 이름이 같은 것도 재밌네. 렌은 뭔가를 씹으며 생각한다. 그레인을 인질로 잡으면 돈을 꽤 뜯어낼 수 있을 옆에 거라고. 있던 부하가 그들을 보며 정말 그럴 거냐고 묻는다. 지금까지 라인하이보 가문권들은 도적단은 거의 다 전멸당했다고. 이런 분위기 깨는 소리에 다들 바보 같다고 욕하며 때릴 듯이 달려든다. 렌이 부하들을 막으며 탁자를 두드린다. 여긴 왕실도 포기한 차일드즈라고. 돈 받아서 동부로 뛰면 그들이 아무리 잘나도 손 못 쓴다고. 그 사람이 또 말한다. 나스란 놈도 왔잖아. 걔가 눈치채는 거 아니야? 렌이 생각하다가 그놈은 확실히 위험하니까 일 끝날 때까지 조심하고 나스랑 엮이지 말라고 한다. 그렇게 다시 술을 마시며 떠들다가 촛불이 갑자기 꺼진다. 누가 촛불 끈 거냐고 소리친다. 렌이 진정하라고 하는데 피가 튀어 그의 얼굴에 묻는다. 황급히 일어섰는데 발밑에 뭔가 말랑하다. 내려다보니 방금 전까지 같이 얘기하던 수하다. 적습이라고 소리친다. 대체 어느 새끼야? 어느새 나스가 렌 뒤에 서 있다. 너희 벌레 같은 것들 정말 버릇없네. 렌이 재빨리 뒤로 물러난다. 나스를 알아보고 변명하려 한다. 나스가 말한다. 자기는 다 안다고. 횡령 같은 거기가 온갖 짓을 타이간이 하면서 그레인까지 이용한 거. 들통났으니 렌도 더 변명 안 하고 나스한테 뭘 원하냐고 주문한다. 게다가 그레인 없어지면 자기가 문내 있지도 올라가지 않겠냐고. 나스가 검을 휘두르며 사람들 사이를 지나간다. 넌 그렇게 살기등등하게 헛소리하는데 어떤 바보가 믿겠어? 렌이 공격하라고 소리치지만 부하들은 나스의 상대가 안 된다. 나스가 실력을 숨겼다는 걸 깨달은 렌은 이격의 끝낼 기회를 노린다. 무릎 꿇은 부하가 아직도 허세를 이건 부린다. 우리 보스님의 남북 범술이다. 너 죽었어. 말이 많으면 더 빨리 죽는 법이지. 해치우고 나서도 나스는 피하지 않고 천재적인 검술 재능으로 렌의 공격을 깨거린다.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어떻게 형님의 차일드즈 검을 막아? 나스는 남북 검술을 익혔다. 렌 앞으로 벌어가며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알아서. 앞으로 익힐 검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부적대를 털이하기엔 충분해. 로는 NOS를 그저 바라보고 수십 있었다. 년 동안 간신히 얻은 검술로 자기 파드를 베어넘기는 걸. NOS가 론 앞에 섰을 때 그는 두려움에 뒷걸음치며 말했다. 타이간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벌써 소식을 들었을지도 몰라. NOS가 론에게 말했다. 암살당한 거면 목격자는 없는 거야. 이건 전 세계 공통 정의지. 한편 타이간은 감옥에서 메이에게 폭행을 가하고 있었다. 혹독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메이는 말했다. 당신 같은 놈말은 절대 안 들어. 타이간은 비웃으며 말했다. 지금 넌 선택의 여지가 없어. 참이는 벌레처럼 땅바닥을 지어야 하는 법이지. 메이는 타이간에게 침을 뱉었다. 타이간의 표정이 더욱 흉악해졌다. 그리고는 또다시 가차없이 땀을 대렸다. 메이는 맞고 정신이 몽롱해졌다. 어렸을 적이 떠올랐다. 자신은 어떤 면에서도 재능이 없었다. 하지만 에이리너는 모든 선생님의 칭찬을 받았다. 그녀의 뛰어난 재능은 처음부터 이 시골 마을에 속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래도 에이리너가 웃으며 같이 놀자고 할 때마다 질투심을 감출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확신한다. 에일리너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게 옳다고. 자신보다 그녀가 더 많은 걸 할 수 있으니까. 메이는 고개를 들어 타이간에게 메롱했다. 에일리너에게 패를 끼칠 순 없다. 타이간이 화가 나서 다시 손을 들려는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더 이상 시체로 자해하지 돌아가지 마. 에일리너가 슬퍼할 거야. 다가오는 NOS를 보며 타이간이 어떻게 여기 왔냐고 물었다. NOS가 냉혹하게 말했다. 타이간, 황실 법률에 따라 당신은 즉결 난 이미 처형 권한을 받았어. 게다가 내 동료라는 이미 죽었고 그러니 어서 순순히 잡혀라. 타이간이 거짓으로 한숨을 쉬었다. 참 안타깝네. 하지만 방문자 한 명이 날 이길 수 있을까? 노스가 웃으며 말했다. 못할 것도 없지. 타이간이 검을 뻗었다. 원래 계획보다 조금 일찍 떠나게 됐지만 차일드스를 떠나는 거 뭐 상관없어. 병사들도 나타나 노스를 에워쌌다. 타이간이 크게 외쳤다. 노스가 천의 시간을 발동했다. 극도로 느려진 사람들 사이를 감옥 안으로 걸어갔다. 노스가 메이 곁으로 다가가 그녀에게 약을 녹였다. 한숨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 거라고 말했다. 뭐야 이게? 내가 언제 온 거야? 노스는 그를 무시하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타이간의 몸이 통제불능으로 쓰러졌다. 그의 두 다리가 어느새 노스에게 달려 있었다. 더严重. 앞을 처리하고 노스가 다시 들어왔다. 타이간에게 말했다. 그렇게 편하게 죽을 생각은 마.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타이간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어린애한테 질 거라는 걸. 그 순간 노스는 비로소 진정으로 깨달은 듯 했다. 타이간이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는 마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어. 모든 남자들의 우상이었지. 다들 그렇게 되고 싶어 했어. 아버지가 타이간에게 말했어. 사람들이 자기한테 복종하는 건 힘 때문이라고. 절대적인 힘만 있으면 뭘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그게 변정도시 아키인의 규칙이야. 그런데 타이간이 한마디 했어. 아버지가 대륙 최강이냐고. 아버지는 당황했지. 그러고는 설명했어. 나조차도 수많은 약다중 한 명일 뿐이라고. 대륙엔 엄청나게 강한 기사들이 너였고 너랑 같은 나이인데도 나보다 강한 잠재들이 많다고. 그리고 오늘 타이간은 보게 됐어. 아버지가 말했던 그 하늘 위의 하늘에 타이간이 말도 못하고 노스는 탈 한 번으로 그의 목숨을 끝냈어. 한편 디트라이는 뛰어난 미를 데리고 슬픔에 잠긴 엘러너를 찾아갔어. 친구가 무사히 자기 앞에 서 있는 걸 보고 엘러너는 참지 못하고 그녀를 끌어안고 울었어. 둘의 감정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엘러너가 노스 도련님이 어디에 있냐고 물었어. 디트라이는 생각해보고 도련님은 모든 문제를 처리하고 누군가와 대화 중에 거라고 했어. 근데 도련님 표정을 보니 그냥 대화나 타는 건 아닌 것 같았어.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오두막에서 그레이는 초조하게 렌을 기다리고 있었어. 갑자기 문이 열렸는데 들어온 건 노소였어. 얘기 좀 하다는 말을 듣고 그레이는 비웃었어. 자비가 왜 저런 놈이랑 얘기해야 하냐고. 근데 상대의 음산하고 무서운 모습을 보고 긴장하고 겁먹은 그레이는 노소한테 일단 앉으라고 했어. 천천히 말하자고. 라이언이 보감은 저팩에서 라도이가 가주 테오에게 노소가 보낸 편지를 읽어줬어. 요약하자면 노소가 차일디스 지역의 부패를 없애고 관련자들을 적절히 처벌하였다는 거였어. 근데 둘 다 이해가 안 됐어. 노소가 이렇게 하는 진짜 의도가 뭔지. 차일디스는 이득도 없던 데다 아무도 관리하려 하지 않는 변경이잖아. 동포의 마지막 방어선이긴 하지만 거기가 뚫리면 마수들이 중심 지역까지 올 수 있어서 황실에서 병력과 거금을 투입해 융병단을 주둔시키는 거야. 쓸모없지만 버릴 수도 없는 곳이지. 법이다. 타이간이란 벌레도 있고 주변 도적단들도 있고 아무리 봐도 최악의 상황이야. 하지만 이 정도 어려움도 못 이기면 라이언이보 가문의 자식이 될 자격이 없지. 그나저나 테이오가 가장 이해 안 되는 건 노소의 성격이 이렇게 이타적이지 않다는 거야. 게다가 차일디스에 대한 태도도 이상해. 자기더러 그 황무지 운영권을 따내서 자기한테 넘기다고 했거든. 라도이가 가주에게 물었어. 이 제안을 거절할 거냐고. 테이오는 거절하지 않았어. 이건 노소가 영지를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지켜보도 온 기회거든. 노소가 도대체 뭘 알고 있는지 어디까지 예측한 건지 모르지만 테이오는 지켜보기로 했어. 칠더스 지역 그애는 모스한테서 이미 들었다. 런과 타이칸이 뒤통수 칠 거라는 사실을. 시겁한 그레이는 욕을 내뱉었다. 그 미친 놈들이 라인하이버 가문까지 속이다니.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눈앞의 노스가 더 거슬렸다. 자기 갖고 놀려는 표정을 보며 그애는 다짐했다. 기사가 되려면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빠르게 손익을 계산하고 그애니 노스에게 물었다. 뭘 원하냐고. 노스는 별거 아니라며 우선 그 밑에 병사 지휘권에 자기한테 넘기라고 했다. 그애는 좋다고 했다. 어차피 병사 안 넘겨도 목숨은 이놈 손에 달렸으니까.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노스는 자기 목숨을 지켜야 하고 성과로 나눠야 한다고. 노스가 동의하면서 그레인에게 말했다. 그건 두 개 조건이라고. 어쩔 수 없이 고개 숙인 그레인은 자기 명의의 대규모 방산 시골권과 신기까지 노스한테 넘겼다. 목적 달성한 노스가 일어서며 칠더스 기간 동안 잘 부탁한다고 했다. 함부로 움직이지 마시길.
화면은 엘리나의 연구실로 바뀌었다. 노스가 순표를 보며 엘리나는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디트리는 옆에서 노스를 걱정했다. 그리핀을 사냥한다는 길은 너무 위험했다. 메이도 마찬가지였다. 은인이 갑자기 목숨이 길원치 않았다. 노스는 그녀들 걱정을 이해했지만 말 못할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만 말했다. 불가능하다면 애초에 끝내지도 않았을 거라고. 더 말하지 마. 되게 계획했어? 사실 게임 초반에는 그리핀 사냥은 절대 불가능했고 성공한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26번이나 플레이할 수 게이머인 되에게는 불가능을 빼면 가능이었다. 이어서 노스는 세 사람에게 자신의 작전을 상세히 설명했다. 다음 날 노스는 발을 배불리 먹이고 목숨 걸 각오를 했다. 성벽 위에 서서 노스는 아래 빼곡한 그물들을 보며 모두에게 준비되냐고 물었다. 모두가 큰 소리로 대답했다. 예. 노스가 모두에게 말했다. 기회는 한 번뿐이니 각자 임무를 넘지말라고. 이 순간 그는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다. 자신이 정말 노스가 됐다는 걸. 그러고는 성벽에서 뛰어내려 무략과 단도를 떠내 그물고리 속으로 돌진했다. 밀려드는 야수대 앞에서도 노스는 전혀 물러서지 않고 그 사이를 누볐다. 마침내 그물들을 거의 덜이했을 때 그리핀이 나타났다. 진짜 대결은 지금부터야. 성격이 사람들은 꿈을 꾸는 것처럼 눈앞에 환상적인 장면을 바라봤다. 이렇게 전투력이 강한 기사는 처음 봤다. 그리핀의 울음소리와 함께 사람들은 순식간에 소름이 돋으며 부여움에 떨었다. 그의 여는 나스가 혼자서 더럽게 강한 놈을 상대하는 걸 보고 미쳤다고 생각했다. 그는 나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전투 중인 나스는 그의 연을 바라봤다. 그의 연은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리핀이 성벽에 가까워지면 지시에 따라 즉시 세뇌를 쏘라고. 모든 준비가 끝나고 발사 명령과 함께 세뇌가 그리핀의 날개를 관통했고 공중에서 추락했다. 그리핀을 죽이는 필수 조건은 비행 능력을 떼하는 것이다. 강화무약을 마신 나스는 입을 닦았다. 이제 준비가 됐다. 나머지는 엘러너가 만든 무약의 효과에 달렸다. 갑자기 그리핀이 당황하며 날아오르더니 날개를 펄럭이며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상처의 극심한 고통 때문에 다시 땅으로 떨어졌다. 나스가 말했다. 보통이라면 이 정도 상처는 내게 아무것도 아니겠지. 넌 중급 이상의 마수니까. 내 날개를 뚫은 생하에는 내가 좋아하는 독이 가득 발라져 있어. 분노한 그리핀이 몸을 일으켜 반격하려 했다. 나스는 차지의 시간을 발동해 그리핀 주위를 돌았다. 몇 번의 검격후 착지하며 그의 연을 크게 불렀다. 그의 연은 믿을 수 없었다. 이게 정말 나스란 명령에 따라 병사들을 지휘해 다시 스멸을 발사했다. 검은 마법이 나스의 온몸을 감쌌다. 이제 끝낼 시간이야. 노주의 마지막 일격과 함께 시주의 몸이 산산조각 났고 그 거구는 완전히 죽었다. 다른 몬스터들은 그 모습을 보고 모두 도망쳤다. 성벽 위에서 엄청난 화요성이 터졌다. 노주가 그리핀을 처치해 수명이 60에 들었다. 현재 남은 수명은 175일. 지금도 믿기지 않는 저레인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노주가 지금까지 보여준 게 그의 진짜 실력이란 걸. 그리고 앞으로 라인 헤이보 가문의 상속 구도를 바꿀 가능성이 크단 것도. 머릿속으로 빠르게 이해 딕슈를 계산한 저레인은 제대로 줄을 서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성벽 위로 올라오는 노주를 보며 말했다. 그리핀 시체를 안전하게 방어벽 안으로 옮기라고 명령하지. 당연히 모든 이익은 자네 몫이야. 말을 마치고 파버리는 저레인을 보며 노주는 속으로 피식 웃었다. 내가 제대로 겁으셨나 보군. 뭐 이게 더 낫지. 이제 숨겨둔 공약의 보상을 써야겠어. 할 땐 그리핀 심장을 휙킥했다. 잘 도왔다면 추적과 민첩성을 보정하는 영약을 만들 수 있어. 장면은 에일리나의 연구실로 바뀌었다. 이 심장은 노주가 말한 대로 잘만 쓰면 전설 속 영약이나 장비도 만들 수 있어. 노주는 영약을 만들고 싶었지만 그걸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베일리너에게 얼마나 고민하고 물었다. 장비 상태에 따라 다르긴 한데 지금 상황으론 아무리 무리해도 꽤 오래 걸릴 거예요. 노주가 말했다. 모든 장비는 내가 제공하지. 그리고 진지하게 제안하는데 둘 다 내 수행원이 되줬으면 해. 평민 출신인 둘은 얼어붙었다. 평민인 자신들은 수행원이 될 수 없으니까. 노주가 그녀들을 보며 말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서로 필요한 걸 주고받는 거 아니겠어? 주인의 개 같은 일은 없었으면 해. 베일리너와 메이는 급히 충성을 맹세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그는 자신들의 생명의 은인인걸. 투찬즈를 성공적으로 영입한 노주는 준비하라고 말했다. 사흘 뒤 가문으로 출발하보고 비약은 그때 만들면 되니까. 하지만 아무도 이 일을 알면 안 돼. 숙소로 돌아온 노주는 허약체질이라는 악영향 때문에 이 상태로 감기에 걸려 들어놓았다. 시간은 빠르게 사흘이 지났고 주도연님이 비가했다. 인파 속에서 행렬안의 두 여자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수근거렸다. 정말 군성은 못 붙이는구만. 뭘 해도 벗어날 수 없는 망할 한령 이미지라면 차라리 뭘 훌득하는 게 낫지?
차가운 눈빛 한 번에 부경꾼들이 순식간에 흩어졌다. 라도이가 앞으로 나섰다. 도련님, 가즈님께서 따로 말씀하고 싶으시답니다. 올게 왔군. 태요가 NOS를 바라봤다. 넌 타이지지에서 살아 돌아왔을 뿐 아니다. 그 지역의 문제까지 해결했어. 엄청난 공을 세웠지. 둘째, 그레인조차 내 능력을 인정했어. 내가 없었다면 자기는 기사 조행을 완수하지 못했을 거라더군. NOS는 이해가 안 이 갔다. 사람이 갑자기 변한 건가? 아니면 무슨 뭐가 있는 건가? 하지만 태요가 그를 부른 건 이런 얘기 때문이 아니었다. NOS가 대하는 과제를 직접 완수하고 레인테이보의 명예까지 높였으니 그래서 NOS의 제안대로 약속을 지키기로 했다. 지금부터 차일즈는 내 거다. 날 아침 태요는 NOS를 바로 보내지 잠시 않고 생각에 잠겼다가 갑자기 NOS에게 물었다. 가문의 막내로 태어난 내가 그 사이에 관심 있나? NOS는 침묵했다. 라도이가 나서서 설명했다. 지금 이런 얘기는 도련님께 너무 이른 게 아닐까요? 태요는 라도이의 말을 부정했다. 지금이어야 해. NOS는 입을 열 수가 전 없었다. 그 자리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안 주면 온갖 짐을 떠안아야 할 게 두렵습니다. 내 아들이 그 자리를 두려워하라니. NOS는 태요의 눈을 바라봤다.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결국 없는데요. 태요가 불러졌다. 됐다. 지금은 내 뜻을 존중하마. 하지만 알아둬. 빛나는 재능은 절대 심기울 수 없다는 걸. 길 고생했다. 돌아가서 쉬어라. NOS가 나간 후 태요가 한숨을 쉬었다. 아들과의 대화는 역시 쉽지 않군. 라베이는 여전히 이 주제가 NOS에게 너무 이르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달아서 그 사이의 의미를 알게 되면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죠. 태요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NOS의 눈빛은 분명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어. 하지만 그 자리도 아니고 나도 아니었지. 지혜를 응시하는 듯한 두려움. 죽음. 그 녀석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어. 하지만 왜지? 라더이가 가죽게 말했다. 부인의 죽음이 도련님께 큰 충격을 줬을지도 모릅니다. 태유가 씁쓸하게 웃었다. 그렇겠지. 날 원망하고 있을 거야? 그 애도 네. 난 엄마조차 지키지 못한 무능한 사람이니까. 라더이가 가죽게 다시 말했다. 지금 더 급한 건 게일런 배도련님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이번 방식은 이전보다 훨씬 공식적이에요. 저항을 포기하고 대공의 힘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한편 NOS는 자기 진실로 돌아왔다. 치트리가 이미 올리너와 메이의 거털에 다 준비해뒀다. 자, 이제 본격적인 스포이가 시작되는군. NOS는 A대인 학원에서 시간차가 되어야 테일리어의 탈시. 그녀는 옷을 하나하나 갈아입고 있어. 곧 에이더엔에 이탁하니까 엄청 기대되거든. 더 중요한 건 나스와의 첫 만남이야. 그때 나스는 얼리너의 연구실로 향했어. 둘러보니 책상에 엎드려 지친 얼굴의 얼리너가 보였어. 메이가 말하기 일에 몰두하면 밥도 잠도 있는데. 하지만 너무 걱정할 건 없어. 자기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나스에게 빨리 영약 효과를 확인해보라고 했어. 바람의 영약, 체력이 민첩사를 연구 상승시켜. 연금술 삼재 얼리너가 직접 만들어서 효과가 200% 증가했어. 게다가 민첩과 전제는 찰떡궁합이지. 나스는 엄청 흥분하며 얼리너를 영입한 걸 다행이라 생각했어. 얼리너의 긴장된 시선 속에서 나스는 약을 마셨어. 마력 20에 도달한 그는 곧 마약 감흥 전체 특성이 발현될 거야. 이쪽도 준비는 다 끝났고 이제 에일더엔으로 가는 일만 남았어. 화면이 바뀌고 화창한 날 나스가 학원에 도착했어. 근데 마차에서 내리자마자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더라고. 온갖 말들이 나스 귀에 들렸어. 그가 차갑게 말했어. 누구네 개가 짖어대는 거야.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 그때 얼리너의 마차도 도착했어. 수줍은 얼리너는 마차 안에서 한참 정리하고 나서야 내렸어. 눈앞에 얼리너를 보니 원래 그녀는 자신을 죽인 사심이었잖아. 그런데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두 집안이 마음대로 약혼을 정해버렸어. 나스는 한숨을 쉬었지만 얼리너의 인사에 대답 안 할 수도 없었어. 분위기가 좀 어색해질 때 미래 에이더엔 학원에 탄대 학생 중 한 명, 대육단체를 호령할 리버린 가문의 가주이자 상인의 별. 이전 나스에게 가장 덕대접이었던 여자 엘러노어가 두 사람이 만나자마자 엘러노어의 말투엔 붓기가 서려 있었다. 대륙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부를 상배러 바오린 가문의 외동딸이자 미래 지기를 호령할 금화여우라 불리는 엘러노어. 누워지 말 조심하자고 다짐했지만 연기턴대 특성이 불안정하게 발동됐다. 사실 어렸을 때 두 사람은 만난다기 악연도 그때 시작됐다. 당시 노어즈는 그녀의 가문을 조롱하며 천한 놈들이 돈으로 귀족 신분은 살 수 있어도 가문의 역사는 살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를 멍청이라 부르며 주변 손님들도 엘러노어를 수군댔다. 이건 예전 노어즈가 써주는 잠복 중 하나였지만 지금은 전부 그의 잘못이 됐다. 엘러노어는 말없는 노어즈를 보며 내 스타일 같지 않은데? 상대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노어즈는 바로 본색을 드러냈다. 집이 걸러온 거면
당장 꺼져. 엘러노어는 화내지 않고 오히려 웃었다. 이게 라이니로어 가문의 하양 도련님답지? 그렇다면 도련님 뜻대로 바로 가겠어. 노어즈는 상대의 호감도가 거의 제로라는 걸 일단 알았지만 상대 특성부터 확인해야 했다. 눈앞에 뜬 정보를 보니 자기가 아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불행 중 다행이었다. 엘러노어는 돈으로 산 귀족 신분을 혐오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했다. 그래서 신분은 그녀에게 영린이었고 과거의 노어즈는 하필 그걸 건드렸으니 상대가 노어즈를 세상에서 가장 죽일 놈으로 고른 것도 당연했다. 이 꽃이 작으니 노어즈는 테일리어를 불러 함께 갔다. 이 역김에서 당장 벗어날 수 없다면 주어진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자. 이어서 모두가 이 탁식 태강당에 모였고 그중 실력 있는 사람도 꽤 있었다. 노어즈는 속으로 계산했다. 어떻게 하면 스토리에 영향 안 주면서 저 인재들 영입할 수 있을까 생각에 잠겨 있어도 은근히 노어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시하는 걸 느꼈다. 내 인기가 꽤 높긴 한다고네. 테일리어가 옆에서 조용히 덧붙였다. 살기 어린 금빛도 인기다면 말이지. 그때 어린 소녀 같은 사람이 막대사탕 들고 연단에 올라와 모두에게 인사했다. 다들 당황했다. 누구 집에가 돌아다니다가 감히 입학식에 난입한 거야? 모든 걸 아는 노어즈는 생각했다. 바보들. 저분은 겉모습만 보면 큰코 다치는 그 일라이드인 학원 원장이며 살해 현자 중 한 명인 노어다. 상대 특성을 보며 노어즈는 중얼거렸다. 저분이랑은 최대한 잘 지내야 돼. 그러곤 테일리어에게 살고 싶으면 따라서 떠들지 말라고 했다. 모두의 수근거림을 듣고 나서 노어가 드디어 자기소개를 했고 은근히 잡닥했다. 꼬맹이 같은 말 한 번만 더 들으면 목숨은 없을 거야. 그리고 바로 선언했다. 입학시험 지금 시작한다. 이상각대 전개라. 모두가 처음 듣는 얘기였다. 노어는 아래 사람들을 보며 쓸 원장인 자신이 쓸모없는 놈들 벌러내려고 특별히 만든 규칙이라 했다. 어쨌든 몇 명이나 살아남든 그만큼만 합격이야. 그러던 이 순간이동 중이 서건 파악도 못한 모두를 한꺼번에 중급 마법 강제 이동. 모두를 숲속으로 순간이동시켰다. 후유증으로 모두 쓰러졌다. 벤노에스만 겨우 버티며 비틀거리고 있었다. 눈학교 간의 대머리를 보니 게임수 모습 그대로였다.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다. 설정상 그에게도 풍성한 금말이 있었다니 누가 믿겠어. 학원 첫 졸업생 무턱 관련 과목 교관 피농 벤노에스는 기억했다. 그는 뛰어난 보법을 지녔다. 어쨌든 좋은 관계 맺어두면 손해고리 없지. 그런데 피롱이 갑자기 소리쳤다. 흰머리 그게 무슨 눈빛이야. 난 직감이 예리하거든. 날 부패하게 만드는 생각이라도 했다가 살아남을 생각마. 베노에스는 말없이 있었다. 대신 시험 내용을 설명해달라고 했다. 설명에 앞서 그는 잠자는 애들부터 배워야 했다. 베노에스에게 귀를 막으라고 뻔했다. 피농이 심호흡 후 고함을 질렀다. 곤히 자던 학생들이 와락 깨어 일어났다. 그래도 안 깬 학생들은 안전지대로 옮겨졌다. 준비가 끝나자 피농이 본격적으로 설명했다. 입학시험에 대해 이 장소에서 마술을 사용한 거다. 보상으로 마술은 특정 색깔의 보석을 떨어뜨린다. 마력이 적을수록 평가가 높다. 데일리테이 대엔이 검증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다. 첫째는 마력 가문도 노어의 중급 마법에서 얼마나 빨리 뛰어나는지 보는 거다. 둘째는 참대성 검사. 미약한 마력도 감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이 능력이 있으면 마법사의 생존율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 피농이 이어서 설명했다. 여긴 모어 학장이 만든 위로다. 안에 마수들이 득실거인 팀을 꾸려도 된다. 팀당 최대 8명. 난 정상에서 기다리겠다. 주광이 번화져. 학생들은 서둘러 팀원을 모으기 시작했다. 베노에스는 가만히 있었다. 평범한 실력과 위치론. 이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살아남으려면 숨겨진 기회를 혼자 차지해야 한다. 그래서 혼자 가기로 했다. 먼 산 위 피농도 이상했다. 신입생이 어떻게 중급 마법을 버텼지? 게다가 용기도 있네. 혼자 숲에 들어가다니. 그런데 표정은 두려울 이유가 전혀 없다는 듯했다. 내 재능을 보여봐라. 노즈는 경기장 안에서 수많은 괴물들을 죽였다. 하지만 마운 보석은 하나도 챙기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뒤에는 어떤 그림자가 몰래 달아붙었다. 한편 테일리어와 합류 일행은 팀을 이루어 많은 마술을 사냥했다. 보라색 보석을 발견했다. 광역 곁에 이 키드는 전설의 4대 현자 중 한 명인 노어가 만든 시험에 숨겨진 탕가 한 곡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때 그들의 동료들은 거의 탈진한 상태였다. 그래서 테일리어가 제안했다. 그 위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을 다시 선별하자고.
자신이 처한 상황과 짊어진 책임을 떠올렸다. 황녀는 알겠다며 모두에게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노주는 손발이 차가워지는 수극적 특성이 발동했다. 그의 신체 능력치가 모로 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겐 대응책이 있었다. 조금 마법바로 한강이면 손발이 차가워지는 제약이 사라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주는 자신이 가려던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곳은 평범한 얼음 섬처럼 보였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노어가 설계한 것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노어의 마력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노주의 손이 멈추는 순간 땅이 쿵쿵거리며 얼음 거인이 나타났다. 이 녀석은 세면력이 근세기로 유명했다. 게다가 초보자 분색이었다. 하지만 노주에겐 통하지 않았다. 노주는 가볍게 몇 번 옆으로 피하는 것만으로 얼음 거인의 모든 공격을 피했다. 아무리 노어가 미쳤다 해도 재능 있는 학생을 얻고 싶어서 아직 입학 또한 한 다짐을 비참하게 만들진 않을 테니까. 눈앞의 얼음 거인이 공격하는 방식은 전부 정해진 패턴이었다. 먼저 세로로 레이치고 바로로 메고 이어서 각 공격의 위력과 속도만 조정되어 있을 뿐. 그래서 뒷집만 파악하면 이 녀석들을 쓰러뜨리는 건 식은죽 없기였다. 이번에 노즈가 얻은 건 검은색 보석이었다. 노어가 심겨둔 히든 콘텐츠였다. 이걸로 그가 지금 가장 필요한 제 시간이었다. 스크롤. 엘러노어는 보라색 보석을 손에 넣었고 신입생 중에서도 상위권이었다. 동료들은 모두 기뻐했지만 엘러노어는 자꾸 노스가 떠올랐다. 노스와 다투었을 때 돌아온 건 아버지의 호변 지책이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자신을 딸로 본 적 없는 아버지는 그녀에게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라인 헤이버 가문을 손에 넣어야 한다고. 그래서 노스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왜 사라진 걸까? 혹시 숨겨진 비밀을 알고 있는 걸까? 잠시 생각한 후 엘러노어가 제안했다. 자신과 함께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의 가문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고. 모두들 랑서였다. 높이 올라갈수록 위험도 커지니까 지금 상덕에도 만족하고 있었다. 하지만 엘러노어의 돈에 혹해 결국 모두 동참했다. 그때 노스는 옆에서 갑자기 날아온 돔에 깜짝 놀랐다. 나무지에서 카시어스가 나타났다.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는데 귀족 딸이 상대의 특성을 보고 노스는 이상했다. 게임 속 최강자 중 한 명이자 세이오즈의 제자인데 왜 갑자기 끼어든 거지? 원래 이 스토리에선 주인공과 충돌하다가 주인공이 위험에 빠진 엘러노어를 구하는 걸 보고 주인공의 선한 성품에 감동받는 캐릭터인데 대체하던 중 노스는 깨달았다. 인어에서 카시어스와 충돌해야 할 주인공이 아예 나타나지 않았다는 걸. 카시어스가 노스에게 말했다. 내가 가진 물건이 좀 탐나는데 나한테 덤벼줬으면 좋겠어. 노스는 연기의 기재 스킬을 발동했다. 거미지자공이며 천한 벌레 주제에 감히 내 걸 놓여? 둘은 다시 격돌했다. 노스의 예상이 맞다면 이 세계엔 있어야 할 주인공이 없다. 그 말은 자신이 여기서 카시어스를 막아야 한다는 뜻이다. 카시어스는 오히려 빙그레 웃으며 검은 보석을 얻는 게 이원 시험 최고 점수 받는 방법인데 그거 나한테 주는 게 어때? 싫다면 그냥 빼앗을 수밖에. 노스는 두렵지 않았다. 카시어스가 취강자가 되긴 하지만 그건 미래의 일이다. 3대의 시간만 쓰면 분명 이길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전투에서 그 스킬을 쓸 수 없다는 거다. 이 세계의 주인공이 없다면 자신이 엘러노어를 구해야 한다. 한번 걸어볼 수밖에. 노스가 카시어스를 공여마했다. 그 비밀은 뭐만 아는 게 아니야. 내가 이 학원에 들어온 이유가 내 스승 세이오지의 죽음을 조사하기 위해서란 거야. 카시어스의 표정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노스가 오히려 웃으며 말했다. 이제 나랑 얘기할 생각 좀 들어. 그때 엘러노어도 팀원들과 함께 아이스단으로 왔어. 공조 일행은 이미 옆에서 한참 전투를 지켜보고 있었지. 그녀들도 맞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었어. 하지만 방법이 없었지. 상대를 크게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싸움을 멈추는 건. 게다가 저들이 갑자기 손을 잡으면 위험해지는 건 그녀들이야. 엘러노어는 전투 장면을 보며 의아했어. 이게 내가 아는 그 한양이 맞나? 아이즈들은 알고 있어. 나시와 라프튼 테시어스는 수년간 동부의 수많은 보접단을 소탕해서 유명해진 애야. 그러니까 말이지. 그녀는 나스를 좀 다시 보게 됐어. 검술이 저렇게 대단할 줄이야. 대결 중인 나스는 상대가 흔들리는 걸 믿었어. 시시어스는 그의 유일한 스승이니까. 게다가 밀러스 학원 그 자식한테 죽임을 당했잖아. 캐시어스의 공격도 점점 단조로워졌어. 찬재야 해도 아직은 너무 어려. 다시 부딪히는 순간 나스가 다리를 뻗어 캐시어스를 날려버렸어. 나스의 말과 행동에 분노한 캐시어스는 공격이 점점 더 거세졌지. 시간을 뿌려고 나스가 거만하게 말했어. 남의 물건을 뺐다니 역시 참민답네. 캐시어스의 패시브 특성 귀족 경멸이 발동됐어. 둘은 설전을 벌이며 다시 치고받고 싸웠지. 나스는 조금만 더 시간을 끄면 돼.
앨런 공격할 났으면 9시 정각에 나타날 거야. 키시어스도 눈치챘어. 현장 구경꾼이 좀 많네. 하지만 나스가 상관없다고 했지. 어차피 곧 끝날 테니까. 키시어스가 다시 돌진했어. 그럼 해보자고. 나스가 찬치 스킬을 발동해 다시 키시어스를 날려버렸어. 여기서 계속 시간 낭비할 수 없거든. 앨런 우어는 징격받았어. 상대는 신입생 중 최강 키시어스인데 순간 가속까지 하네. 그런데 알아듣지? 뒤에서 검은 그림자가 빠르게 그녀를 덮쳤어. 야 행자야. 갑자기 벌어진 일. 앨런 우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 피할 수 없어. 내가 죽는 건 봐. 그런데 갑자기 겁에 질린 앨런 우어를 나스가 밀어냈고 동시에 야행자도 검에 베었어. 검을 거둔 노즈는 사람들을 비꼬는 걸 잊지 않았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덕을 처리 못하다니. 하지만 당연한 일이야. 야행자는 중상급 맛이니까. 게다가 노어 미궁에 원래 있던 것도 아니야. 원래 설정은 칼시 쏘고 스승을 죽인 원씨가 이 일에 끼어들어서 주인공이 앨런우를 구하고 냉정한 그녀를 감화시키는 거였지. 하지만 원래 설정은 이제 의미가 없어. 이 세계엔 주인공이 없으니까. 황녀가 나서서 말했어. 아까 갑작스러운 일이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 심하다고. 이런 상황은 교관과 원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해. 야행자는 학생인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마수가 아니야. 노지우는 말했지. 적은 절대 상대를 골라서 공격하지 않아. 황녀가 누구보다 그걸 잘 알 줄 알았는데 황녀가 말을 듣자 아이티더가 나섰어. 노조여지 불경하게 굴지 말라고 게임에서 아이피디 유능 황녀의 측근이고 가문의 차기 후계자 라인 헤이보 가문과는 사이가 안 좋아. 아무 가문과 신선 가문이 잘 지낼 리가 없잖아. 아래서 논쟁이 계속되자 표낭도관이 드디어 나서서 제지했어. 동시에 시험도 종료됐지. 정말 검은 보석을 다 좋은 사람이 있다니 이상보다 훨씬 뛰어나네. 결국 노지우는 시험 1등이고 보라 보석을 가져온 사람들은 공동 2등이야. 황녀가 갑자기 손을 들었어. 야행자에게 시켰다는 것도 시험에 포함되냐고. 아니라면 사명이 필요하다고 했지. 표난시원 그 부분은 아직 확인 중이래. 피해자를 만족시킬 답은 아니지만 앨런우에게 따로 보상을 하겠대. 그래도 노지우도 보상이 있을 거래. 그런데 노지우는 바로 말했어. 자긴 필요 없대. 이런 식으로 앨런우와 엮이고 싶지 않대. 이때 정사가 보이고 주인공이 없는 세계라 해도 멀어지는 노조와의 뒷모습을 보며 앨런하고 갑자기 그를 불렀어. 왜 닭에 구였냐고 물었지. 노지우는 연기를 하며 살짝 고개를 보였어. 난 그냥 마술을 제거했을 뿐이야. 내가 거기 있었던 것 뿐이고. 노지우는 그렇게 말했지만 바타에 올라탈 때까지 앨런으로 온통 의문투성이었어. 그녀는 노조와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어. 게다가 노지우는 소문과 달랐어. 그녀는 직접 조사해봐야겠다고 생각했지. 눈으로 직접 사실을 확인해야 해. 학원 기숙사에서 카이트라인은 걱정스럽게 타다봤어. 얼굴에 엄청 창백한 노즈를. 노지우는 그녀에게 걱정 말라고 했어. 손발이 타가운 증상은 이미 좋아졌대. 그런데 말이야. 주인공이 없다면 자기가 주인공이 할 일을 대신해야 해. 이건 기억을 되찾고 이상한 메시지를 보낸 놈을 탔는데 꼭 필요한 조건이야. 자기가 빙의한 게 완전 나쁜 놈이라는 걸 걱정하던 노지우는 갑자기 방법을 떠올렸어. 이 세계에서 자기가 악역도 되고 주인공도 될 수 있는 방법. 주인공과 악당은 여러 면에서 설정이 겹쳐. 하지만 악당은 악당이야.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설정은 게임에서만 두 가지. 주인공이 없고 멸망이 정해진 세계에서 악당으로 살아남으려면 동시에 맡아야 해. 주인공과 악당 두 역할을 말이야. 묘아씨는 목숨을 걸고 싶진 않지만 원하는 걸 얻으려면 분신을 만들 수 있는 것 한번 해볼 수밖에 없어. 인어 최대 악당 집단으로 가야 해. 황씨를 무너뜨리려는 자들이 모인 곳이지. 그때 학원에선 원장과 선생들이 이번 시험 문제를 분석 중이야. 미어말로는 이번 시험에 학원을 노리는 적이 개입했대. 적의 최대 목표는 학생들을 무너뜨리는 거야. 더 나아가서 지국을 멸망시키는 거고. 앨런우 어스격은 시작의 분이야. 그 가문이 장악하고 있버린 어코헌 재고 70% 넘는 유통망을. 이건 곧 앨런우 외에도 다음 목표가 분명히 있다는 거야. 학생들만의 시련이 아니라 경고이기도 하지. 니어는 모두에게 대비하라고 했어. 일어서려던 니어가 뭔가 떠올라 다시 앉더니 한 사람, 주목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번 기수에서 가장 재능 있는 학생일지도 몰라. 선생들은 놀랐어. 황여회. 니어가 인정할 학생은 처음이거든. 그런데 니어가 뜻밖의 이름을 꺼냈지. 류아씨. 그 애는 언젠간 나보다 강해질지도 몰라. 그러고 놀란 사람들만 남겨둔 채 다들 얘기하기 시작했어. 소문난 그 하야 말야. 한편 류아씨는 집단의 덥선 단소에 도착했어. 여관이었지. 여관 주인인 척하는 캐런이 류아씨한테 꼬마가 여기서 뭐 하냐고 물었어. 류아씨가 패러는 배 다가가 암호를 말했어. 트럼버트의 달빛을 술잔에 담아 지국을 위해 했건데 누가 왜?
요아씨한테 암호를 알려줬는지 모르지만 캐런은 요아씨를 들여보냈어. 전송진 앞에 서서 병들을 꼬며 요아씨는 기업대로 조작했지. 고급 마법 전송진이 나타났어. 플레이어는 지정된 곳으로 이동돼. 능력치가 너무 낮아서 요아씨는 심한 어지럼증을 느꼈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거미목에 타 있었지. 요아씨는 눈앞에 사람을 봤어. 루나. 집단의 수담이자 성검대 중 유일하게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자. 당신을 찾아왔어. 루나는 놀랐어. 비밀 공부를 찾아냈을 뿐 아니라 자기 정체까지 아는 모양. 넌 대체 누구야? 요아씨는 두 손을 들고 루나한테 자기 이름을 말했어. 집단에 합류하고 싶다고. 학원 기숙사안 테시어스는 창가에 앉아 생각에 담겨있다. 그 노인의 죽음에 관해서 나스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다. 그가 정말 레네이보 가문의 수치일까? 비록 순간이었지만 그는 아마 본 적이 없을 거다. 노인 말고 그렇게 빠른 놈을. 그에 대한 소문이다 이미지는 애초부터 조작된 걸지도 몰라. 그런데 왜 그 가문이 이런 고수를 섬기는 거지? 의문이긴 하지만 감히 자신을 막는다면 죽는다. 잠에 빠진 테시어스. 또다시 과거를 꿈꾼다. 노인이 그에게 말하시고 황제가 실종된 후 폭동이 시작됐고 방권이 분열했다고. 황녀는 자애로운 이미지로 세력을 지우고 있다. 대황자와 되지 않는 국면이야. 살아남고 싶다면 넌 둘 중 한편에 가람해야 해. 그러니 에어데인 학원에 가서 잘 생각해봐. 어느 쪽에선지. 이게 노인이 그에게 준 마지막 과제였다. 그 후 노인은 그의 앞에 쓰러졌다. 노인의 뒤에 얼굴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서 있었다. 테시어스가 꿈에서 벌떡 일어났다. 손에서 깜빡이는 문양을 보며 작은 소리로 투덜댄다. 화면은 나스 쪽으로 돌아온다. 단 몇 초 만에 그는 루너의 자세한 정보를 파악했다. 성검제 중 하나인 그녀는 고작 20살. 최고 기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더군다나 가주가 되어야만 배울 수 있는 흑검과는 달라. 루너의 신뢰만 얻으면 그녀의 검수를 배울 수 있다. 물론 전제는 그녀의 신뢰를 얻는 거지. 땀에 들어가서 성과를 내는 것. 루너가 다시 나스에게 물었다. 귀족 자제가 왜 범죄 집단에 관심 있는 거지? 목에서 피가 흘러내린다. 당연히 무너뜨리기 위해서죠. 에케언 지국을. 하지만 지국을 무너뜨리려면 먼저 대국이 관할하는 에어데인 후권을 부숴야 해요. 전 그 스파이 역할을 기꺼이 하겠습니다. 스파이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죠. 나스를 잠시 노려보던 루너가 드디어 검을 내렸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놈이네. 그리곤 뒤에 DP에게 명령했다. 월광시륜을 준비하라고. DP는 나스에게 입을 하고 준비한 옷을 건넸다. 그리고 따라가라고 했다. 나스는 뛰어갔다. 붉은 달이 비치는 재단으로 이 모든 게 그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DP 이행이 재단 가장자리에 서서 나스에게 설령했다. 재단에 올라가면 덤벼드는 적을 제거해. 그리고 명심해. 절대 옷이 벗겨지면 안 돼. 옷이 벗겨지면 안 되는 이유는 붉은 달 아래서 광기 상태 이상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건 부정적 특성 중에서 최악의 특성 중 하나다. 플레이어를 미친 상태로 만든다. 하지만 동시에 능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특성이기도 하다. 원래 스토리에선 이 슈언을 통과하는 방법이 안 나왔다. 주인공이 있는 세계에서 악당 집단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루너도 나스에게 말했다. 결과는 둘 중 하나야. 시련을 통과해서 집단 위원이 되거나 시체가 되거나. 나스가 웃었다. 한번 해보죠. 지켜보세요. DPP를 떨어뜨리자. 지단이 작동했다. 지단 아래 괴물들이 뜨고 가게 나타나 하나하나가 최소 중하급 수준. 지금 나스의 실력으론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나스가 벗어던졌다. 그토록 신신당부하던 모구를 붉은 달이 나스에게 광기를 부여했다. 그리고 알림이 달을 잃을 수 있으며 원래대로 돌아올 수 없을 거라고. 동시에 플레이어 능력치 2부가 전부 2.5배로 상승했다. 루너와 데프는 광기가 노드를 장식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 데프는 이건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며 루너에게 당장 막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지. 루너는 냉담하게 그럴 필요 없다고 경보를 했어. 무시한 건 그쪽이니까. 그러니 둑등살근 자기들이랑 상관없다고 하지만 했지. 데프는 여전히 걱정스러웠어. 상대가 라인의 이보감은 자대니까 튀어가 나서면 그룹이 곤란해질 거라고. 루나는 오해하고셨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자신이 그런 일은 허락하지 않을 거고. 티오도 그렇게 부장에 남지는 사람은 아니라고. 일단 지켜보자. 저 무모한 녀석. 나름의 생각이 있을 거야. 재단 위에 요즘은 검을 꽉 쥐고 달려드는 괴물들과 싸우기 시작했어. 온 세상이 붉게 물들었고 능력치가 열어 올랐을 뿐 아니라 노들의 체격도 점점 커졌지. 지금의 그는 동갑내기한테 쉽게 지지 않을 거야. 원래 돌진하던 괴물들이 노즈의 공격에 움츠러들며 뒤로 물러갔어. 그가 과감하게 광기에 몸을 맡긴 건 애초에 계획된 일이었어. 이유는 뭐냐면 그가 가진 두 가지 천재 특성 때문이야. 검술과 격투술의 천재, 마력 감지의 천재, 저걸의 상태 이상을 사라지게 하는 중이야. 그런 광기의 강화 효과만 받고 이 섬을 잃는 이유는 없는 거지. 그물들의 돌진을 멈췄지만 노즈가 먼저 찾아라는 데는 문제 없었어.
모든 글을 쓰어버리고 나서 노주는 길게 숨을 내쉬고 루너 앞으로 걸어와. 시험 끝난 거냐고 물었지. 사실 조금 전 노주에게 놀란 루너는 그를 그룹위원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어. 근데 그때 외친 말을 노주가 못 들었는지 계속 겉만 휘두르고 있었거든. 대부는 관계에 잠식된 게 아닌가 걱정하며 지금 바로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어. 그런데 노주는 마지막 괴물을 처치하고 바로 그들 앞으로 왔지. 루너는 노주에게 말했어. 시험 통과야. 환영해. 그리고 대표에게 그룹의 고귀한 인재란 있는 정장을 노주에게 건네게 했지. 긴 로브는 화끈한 도구, 멤버 긴 정장이야. 로브는 로브는 암막 거미에 거미줄로 만들어져서 모든 빗속상기. 현재 계획은 결과는 성공했어. 노주가 받은 병장에 아주 만족했거든. 루너는 말없는 무드를 보면서 이것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노주는 차가운 표정으로 내가 아는 한 아직 어떤 신입도 시험에서 나만큼 뛰어난 성과를 낸 적 없어. 그렇다면 그야말로 배우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루너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웃었어. 내가 언제까지 뻔뻔할 수 있을지 보자고. 대표한테 그거 가져오라고 해. 이건 그룹이 최근에 손에 넣은 신기, 오령야. 이름처럼 분신을 만들 수 있는 신기지. 학원에서 스타일 활동할 때 유용할 거야. 이제 만족해? 노주는 고개를 숙였어. 당연하지. 기획했던 물건을 드디어 손에 넣었으니까 블록에 접촉한 주된 이유야. 이 신기만 있으면 동시에 두 가지 다른 역할을 할 수 있거든. 루너는 노주에게 그룹이 5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어. 단장과 부단장 외에 1급부터 3급까지 있는데 그는 막 들어온 신입이니까 3급부터 시작한 거야. 첫 임무 전달하기 전까진 학원에서 대기해. 노주가 나간 후 루너가 대표에게 물었어. 저 녀석 좀 신기하지 않아? 대표도 그렇게 생각했어? 도대체 누가 관티를 확견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 지켜보자고. 저 녀석이 조직에 도움이 되지 말이야. 여관으로 돌아오자 페런이 노주에게 일 다 처리했냐고 물었어. 원하던 걸 얻은 것 같은데. 노주는 캐런의 표정을 보면서 자리한테 할 나위 있냐고 물었어. 캐런은 노주와 서로 이름을 알고 싶다고 했어. 그는 그것만 알고 싶었거든. 노주가 말하자 캐런은 바보 좋다고 했어. 노주의 뒷모습을 보며 캐런이 또 말했어. 학원 수업이 꽤 빡빡해. 내 실력이면 힘을 숨기기 더 어렵겠지. 적당히 할 줄 알아야 해. 노주는 자기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숙소로 돌아와 보니 카일리가 방 안에 서 있었어. 카일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추궁했어. 하차날부터 메이드 몰래 나가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노주는 의아했어. 나가기 전에 분명 확인했는데 자고 있었잖아. 카일리의 질문에 노주는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첫날 수업은 어땠냐고 물었어. 메이드와 시종들은 따로 수업을 받거든. 카일리는 표정을 숨기며 별일 없다고 작게 말했어. 그 모습을 보니 노주는 문제가 단단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 메이드와 시종 수업엔 대부분 하급 비족들이 많은데 평빈 출신인 카일리를 그 녀석들이 괴롭혔을 게 뻔해. 그래서 그는 뭔가를 꺼내 카일리에게 건넸어. 수업 중에 문제 생기면 바로 이거 열어. 기억해. 문제가 생겼을 때만 열어야 해. 어떤 상황이든 이게 아주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카일리는 무척 궁금해했어. 미리 열어보면 안 되냐고 물었지만 노주가 단번에 거절했어. 이후 시스템 알림이 왔어. 학원 이탈 성공. 첫 번째 메인 스토리 클리어. 시스템이 또 메일 수신을 하였어. 나스는 크틱해서 확인했어. 그 정체불명의 사람이 보낸 편지 내용은 마치 모든 걸 꿰뚫어보는 듯했어. 역시 이 사람은 그를 혼자 가야 했어. 그 정체불명의 사람도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했어. 그래서 나스에게 자신의 선물을 보냈어. 나스는 이번 내용도 별로 쓸모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선물을 열어보니 등장인물 조회 시스템이 있었어. 거기엔 나스가 만난 모든 사람의 상세 정보가 떠 있었어. 이 선물은 정말 예상 밖이었어. 게다가 이 기능은 정말 대박이야. 상대 상태창을 보려면 계속 쳐다봐야 했거든. 하지만 이젠 달라. 언제든지 한번 만난 사람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게임 운영자랄 그 정체불명의 사람이 선물이라고 한 이유를 알겠어. 다음 달 신여인 키트위가 다시 혼자 수업을 들으러 갔어. 역시나 복도를 지나가는 그녀를 사람들이 또 수근거렸어. 그녀에 대한 온갖 소문이 구체적으로 퍼졌어. 키트리는 무시하려 했는데 누군가 앞장서서 나스 도연님 때 누명을 씌웠어. 비우는 웃음소리가 크게 들려왔어. 키트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 몰락한 귀족인 그녀는 바라는 게 없지만 도련님께 피해를 드릴 순 없어서 주동자 앞으로 다가갔어. 잠깐 시간을 빼앗으려고 상대는 백작가 다재인 케인 도련님을 모신다며 탱리님 키트리를 아예 안중에도 두지 않았어. 게다가 키트리를 빗보며 원래 그녀 도련님은 평판이 안 좋다고 했어. 이건 그녀 잘못이 아니라고
맞지 않냐고. 어쩔 수 없이 키트리는 나스가 준 물건을 꺼냈어. 퍽하고 작은 인형이 공중에 떠올랐어. 모두 갑자기 나타난 장면에 깜짝 놀랐어. 축소된 나스가 말했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하지 않아. 키트리가 이걸 꺼냈다는 건 내 앞에 있는 뭐 또는 너희가 죽었다는 뜻이야. 너희 머리통을 전부 너희 가문으로 보내주지. 말을 아치고 사라졌어. 키트리는 머리가 지끈거렸어. 이게 정말 합리적인 해결책인가요? 하지만 아까 크게 비웃던 사람이 뭔가에 놀란 듯 무릎 꿇고 키트리에게 사과했어. 상대를 화나게 했다가 자기 가문이 일인 헤이보가의 보복을 받아 대륙에서 사라질까 봐 두려웠던 거야. 문제는 해결됐지만 도련님의 안 좋은 소문은 더 심해지겠지? 무릎 꿇고 빌던 사람은 무시하고 키트리는 중얼거리며 돌아섰어.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지 모르겠어요. 화면이 바뀌고 카이토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노조 옆을 따라간다. 다크서클이 너무 심하세요. 노조는 눈을 비렸다. 괜찮아. 수강 신청이 겨우 끝났어. 그런데 앞에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 길을 막았다. 그는 레일러녀 아가씨의 수행원이었다. 라이케요. 회피되어 영광입니다. 노조는 속으로 욕이 나왔다. 이건 또 무슨 상황이야? 시작부터 위험한 놈이 찾아오다니. 사기꾼 라이케요. 나중에 메인 스토리에서 리벌린 상관을 배신하고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그는 악마의 앞잡이이자 마인 신배자였다. 에일러요를 뒤통수 치는 배신다지. 적의 적은 친구라지만 그건 개소리나 다름없어. 라이케요에게 가까이 간 건 백개무익하다. 인간 쓰레기 라이케요는 에일러요가 노주에게 전해달라고 한 선물을 뻔했다. 매우 피한 신기였다. 신기가 뭔지 궁금하긴 했지만 독든 사과는 절대 건드릴 수 없었다. 차갑게 쳐다보며 뻗으라고 했다. 동시에 칼을 뽑아 위협했다. 상대방이 겁먹은 모습을 보고 목적이 달성한 노주는 더 이상 말없이 돌아섰다. 카이토리가 급히 따라왔다. 그녀는 여전히 법당이 됐다. 자기 도련님이 계속 사건의 중심에 있으니까 노주는 일을 했다. 카이토리는 이 편단심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은 그녀의 주인이자 은인이었다. 그는 카이토리에게 당부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라이케요에게 가까이 가지마. 그는 너한테 절대 도움이 안 돼. 도련님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유를 알 순 없어도 그녀는 도련님 말씀을 따를 것이다. 라이케요라는 사람을 멀리하겠다고 노주도 스스로 다짐했다.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해. 라이케요뿐만 아니라 레일러요도 피해야 한다. 하지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노주는 마주쳤다. 앞으로 2년 동안 조를 짜서 한패 수업을 들어야 하는 과목을. 방심한 노주는 머리가 아팠다. 친구가 없다는 게 게임 속에서도 문제가 될 줄이야. 교수는 다들 친한 사람끼리 4명씩 조를 따라고 해서 30분 안에 도를 완성하라고. 청천벽력이었다. 3명은커녕 완따인 노주는 한 명도 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손을 들고 교수에게 물었다. 조를 안 따면 어떻게 되나요? 교수가 노주에게 바로 대답했다. 츠바. 내 과목은 재수강도 안 되니 신중하게 생각해라. 혼자 하는 건 절대 불가다. 에일리리는 원래 졸업이 어려운데 한 과목이라도 낙제하면 바로 퇴학당한다. 그는 절대 퇴학할 수 없었다. 모두들 여러 조건을 내걸며 적당한 조언을 찾기 시작했다. 노주는 고개를 숙이고 방법을 공유했다. 사람들 속의 에일러유는 모두의 라우콜을 무시하고 곧장 노주에게 다가왔다. 내 답례 선모이 마음에 안 들었나 보네. 빚갚을 기회죠. 너랑 같은 조 할게? 어때? 말투는 오만했지만 그 순간 노주는 확신했다. 결국 다시는 그녀와 같은 조가 될 뻔하고 테일리어도 달려왔다. 자기도 노주랑 같은 조 하겠다. 노주는 한숨을 쉬었다. 이 골칫거리를 깜빡할 뻔했다. 노주는 이래했다. 텔리어는 본성이 착하고 자신은 그녀의 약혼자니까 좋든 싫든 그녀는 자기 혼자 있는 걸 못 보겠지. 하지만 노주에겐 골치 아픈 일이었다. 엘러노어도 몰랐다. 노주한테 친구가 있을 줄은. 노주한테 묻지도 않고 텔리어를 받아들였다. 이제 한 놈만 더 구하면 되니까 어차피 노주는 다른 선택지가 없고 그의 의견은 별로 안 중요했다. 노주는 어떨 수 없었다. 사실이 그러니까. 그리고 다음 첫 번째 이야기에서 대공급 악마와의 첫 대결. 그는 거기 있어야 한다. 처음으로 선역과 악역을 동시에 연기해야 한다. 마지막 팀원끼리 그들에게 항의했다. 노주는 상대 정보를 보며 탄탄했다. 드디어 정상적인 애가 왔네. 능력치는 평범했지만 노주가 하인하니 상대가 주동시킬 축복의 힘을 가졌다. 이건 정말 대박이었다. 축복의 힘, 주인공의 재능을 강제로 각성시킨다. 게임 사기 스킬 중 하나다. 잘 모르겠지만 주도원 출신 성다나 성묘만 가지는 희귀 스킬이 평범한 학생한테 있다니. 나중에 생각하자. 4명이 서로 자기소개를 했고 팀이 꾸려졌다. 선생님이 수업 끝이라고 하자 노주는 일어나 나가야 했고 탈리어가 그를 불렀다. 그녀는 노주에게 물어보고 싶었다. 수업 시간표 다 정했냐고. 노주는 탈리어의 이 말을 꼭 들으며
넌 어떤 광옥이 점수 따기 쉬운지 알고 있는 거지. 내가 공짜로 알려줄 것 같아. 나한테 빈손으로 얻어가려고 달리어는 하지마. 숙소로 돌아가서도 이해가 안 됐다. 힘들게 노주랑 같은 조가 듣는데 시간표도 안 말해주다니. 에머, 설마 그 애가 아직 어려서 부끄러워하는 거야? 에머는 난처한 표정이었지만 눈물 글썽이는 아가씨를 보며 위로했다. 속으로는 엄청 후회했다. 진작 알았으면 그렇게 말하지 말걸. 전에 마차에서 펠리어가 에머에게 물었다. 왜 모두가 다리한테 그렇게 타갑냐고. 그때 에머가 된 이유는 보현님이 아직 어려서 그래요. 그 나이 남자애들은 다 그래요. 이유 없이 트집 닦고 남들한테 문제 없을 냉철하지 줄 알았는데 지금 에머는 과거로 돌아가 자기 입을 막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아가씨는 노주가 닭을 좋아한다고 해서 굳게 믿고 아가씨를 있다. 위로하려는 에머는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냈다. 노주 도련님은 진심으로 숨기려는 게 아니에요. 둘이 이미 약혼했으니까 공사를 부분하려고 일부러 더 차갑게 대하는 거예요. 탈리아의 의문은 에머가 순식간에 풀어졌다. 감동한 그녀는 에머의 손을 꽉 잡았다. 역시 넌 연애의 숙소 문이 두드려졌다. 엘러노어가 탈리어를 찾아온 거였다. 예약이 없어서 에머는 미리 예약하고 오라고 했다. 하지만 엘러노어는 말했다. 노주와 관련된 일이거든요. 결국 탈리어는 엘러노어에게 문을 열어줬고 그녀를 들여보냈다. 교실을 나선 노지는 칼리와 함께 학원 사고역으로 향했다. 이곳엔 합종, 마도서와 교과서, 장비 등이 팔리고 있는데 바로 그때 앞쪽에서 시끄럽게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 노지는 원래 관여할 생각이 없었어. 고개를 돌리는 순간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삼배 암흑 가문의 자제 메라시 가문의 소가죠. 리온이었다. 기억으론 그의 가문이 파산해서 지금은 형편이 어렵다고 했다. 리온은 따지듯 말했다. 난 그냥 정상적으로 쇼핑하는 거예요. 하지만 상인은 계속 보기만 하고 안 사는 그가 장사에 당해든다며 꺼지라고 했다. 상대가 자비를 떠지라고 유파다. 리온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노지는 놀랐다. 아무리 아픈 배를 쥐었어도 이렇게 바로 폭발하면 안 되지. 마력을 쓰다니. 그것도 마력을. 노지가 달려가 상인 앞을 막아섰다. 죽기 싫으면 당장 꺼져. 거지한테 도발당하더니 이젠 또 건방진동이 튀어나왔다. 상인은 참지 못하고 자기 신분을 내세우려 했다. 노지가 모자를 벗었다. 자기소개가 필요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노지에게 쏠렸다. 상인은 급히 사과했다. 자기가 눈이 없었다며 기어가듯 도망쳤다. 리온은 노지의 행동에 고마워하지 않았다. 그 사람이랑 제대로 얘기했어야 했는데 나 말하는 거지. 그러고는 바로 해골을 조종해 노지를 공격했다. 노디가 해골을 움켜잡았다. 너 평소에 사람이랑 대화할 때도 통합법으로 하냐? 노디가 힘을 주자 해골 하나가 바닥에 산산조각 났다. 그가 리온을 노려봤다. 이 정도면 사라의 황실을 비워서 널 달아가 달라고 해. 리온이 멈칫했다. 그는 깜빡했다. 정해진 나이가 들기 전엔 마법 수연이 불법이한 걸. 이어서 노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감사를 표했다. 노지가 금화 주머니를 꺼내 리온에게 던졌다. 리온은 이해가 안 돼. 왜 닭을 도와주냐고 물었다. 만약 자기가 그에게 빚진 느낌을 닿게 하려는 그럴 거라면 필요 없다고. 그 정도 돈은 모지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게다가 그가 리온을 도운 건 완전히 목적 없는 건 아니었다. 리온이 눈앞에 해골을 보더니 갑자기 깨달았다. 이 돈은 입막은 용이군요. 전 당신 몸에서 불사생물을 조종하는 메라시 가문 고유의 힘을 느꼈어요.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라인하이프, 당신이 어떻게 우리 가문의 힘을 가진